여기서 광수씨 아침상 아무 의미 없어 막 이러거든요. 아침상이 아무 의미 없는 건 맞아. 왜냐면 여기서 영수가 아침상을 차려주지 않았어도 광수에게 기회가 안 오는 건 맞으니까. 아침상을 차리든 안 차리든 광수씨에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쩌다 보니까 맞는 말이었지. 이런 게 그건가?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 뭐 그런 건가? 암튼 이 말 자체는 맞아. 그런데 광수씨가 알아서 맞춘 건 아니지. 여기서 이제 원래는 상철님이 먼저 광수씨에게 얘기를 하거든요. 광수형, 영수형이 한번 쳤어. 영수가 한번 했어. 우리도 뭔가 하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영수, 영우 두 사람 차려서 갔고, 영식씨는 아침마다 뭐 차리고 막 이행시 쓰고 지금 하다가 좌절한 상태고, 심지어 영철도 커피 타고 갔고, 상철도 샌드위치 했고, 와, 광수만 안 했어. 광수만. 어쩌다 이렇게 됐어? 처음에는 옥순 씨가 광수랑 상철은 자상하고 영수는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광수만 안 한 상황이 돼버렸어. 이거는 잘못된 고집이다. 근데 물론 안 해도 돼. 지금은 해야 될 상황이 아닐 수도 있는데 광수 씨는 원래 자상하고 막 챙겨주고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지금 영수를 보면서 같은 급이 되고 싶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거든. 그거는 좀 전략적으로 옳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가 옥순 씨가 아니면 안 해도 돼요. 근데 옥순 씨한테는 해야 돼. 아니 그러면 여자한테 그런 게 아침상을 차려줘야 됩니까? 아니 옥순 씨의 마음을 얻고 싶으면 옥순 씨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런 걸 바라는 사람이니까 옥순 씨의 마음을 얻고 싶으면 그런 게 싫으면 옥순 씨를 좋아하지 말면 되지. 아니 그걸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해놓고 아 저런 거 바라는 사람 싫어. 아니 지가 바라는 사람을 좋아하면서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본인이 원하는 거랑 지금 본인의 현재 상황을 생각해보면 해야 되는 거야. 이게 항상 우리 채널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는 어쨌건 상대를 알고 나를 알고 그거에 맞춰서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 저 사람에게 맞춰서 행동하는 그게 내가 싫잖아? 그러면 그 사람을 안 만나야 되는 거야. 그거에 맞는 사람 만나는 거야. 예를 들면 정숙님 같은 분 만나야 돼. 정숙님 같은 분은 아침상 뭐 차려가고 그런 것보다 같이 얘기 나누고 조금 짠한 모습도 보이고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리고 오히려 정숙 씨는 본인이 만약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본인이 막 챙기고 하는 거 좋아할 거야. 그게 지금 잘 안 드러나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거를 광수 씨는 지금 전혀 모르는 것 같아. 아 그리고 정숙님에 대해서 몇 가지 단서가 있었는데 내가 자꾸 놓쳤다고 하는 게 정숙님의 또 특이점 중에 하나가 인터뷰를 할 때 영수에 대해서 약간 극존칭 가깝게 써요. 아닌데 준극존칭? 그렇게 써. 그래서 자유로운 자아를 가졌지만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양가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유추할 수 있었고 그랬다면 영철에게 끌릴 가능성이 있는 허세 있고 능글한 아저씨 같은 면을 굉장히 흥미롭게 보는 그게 처음엔 영수였지만 아 이거 영철과 조합 아 이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 영철이 커피 가져갈 때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일단 그 옆에서 영식 이런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영수랑 영호가 우리 따라갈까? 따라가도 되나? 뭐 이러고 있었어. 근데 그때 광수 빼고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철이 가서 알려준 것 같아. 처음에는 영철과 영식은 무조건 짜장이고 광수와 영호가 로맨스의 중심일 거다. 막 이런 생각들을 했었잖아요. 하지만 결과물은 어때? 영철 씨가 은근히 삼각관계의 중심에 섰다. 이거 잘하면 두 여자가 모두 영철 씨를 1순위로 보게 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가 됐다. 광수가 빌런이다. 야, 광수님 빌런일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광수님은 그냥 좀 답답한 면이 있는 그냥 그런 사람일 줄 물론 지금도 빌런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진짜 이번 기수는 역시 초반에 봤던 인상하고는 많이 다르죠. 4일차인데 4표를 받은 남자가 있다? 4일차까지 2표 이상 항상 받아왔고 4일차 선택에도 여성들이 4명이나 선택해준 남자가 있다! 딱 해가지고 처음에 딱 등장했는데 그게 영수야. 지금 야 영수님 대단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보통 첫째 둘째 이렇게 서사가 확정되지 않았을 때 뭐 4표 받고 이럴 수 있지만 4일차에 4표 야 이거 쉽지 않아. 이거는 24 옥수님도 그때 후반부긴 했었는데 5명 거의 뭐 그 급이란 말이야 지금. 이번 기수는 만약 첫째 날에 이런 식의 퀴즈가 나왔다면 아무도 예상 못해. 3, 4일차까지 2표 이상 항상 받아오고 4표를 받는 남성 출연자 누굴까요? 맞춰보세요. 처음에 영수부터 등장해. 영수 딱 등장할 때 채팅창에서 뭐라 그래? 아 영수는 일단 아니고요. 영수 넘어가고 봐. 그랬을 거 아니야. 근데 영수였어. 그렇게 지금 대단한 영수. 영수가 지금 넷째 날도 4표를 받는 상황인데 만약 여성들의 선택이 있었으면 광수씨 포함 많은 시청자 그리고 내 마음속 일부까지 포함해서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광수씨 못 받아들여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더 현실 파악이 안 되는 거야. 옥수는 왜 영수 같은 사람을 좋아하지? 영수를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 이상하네. 옥수는 이상하네. 광수 생각이야. 옥순 이상하네? 우리 엄마는 저런 남자는 좋아할 여자가 없다고 할 텐데? 내 고객분들, 우리
동네 김씨 할머니 이장님네 그 부부는 절대 저런 남자를 멋지다고 하지 않을 텐데. 나 같은 남자가 멋진데 영수가 뭐가 멋진 거지? 절대 몰라. 약간 광수 씨를 보면 제가 옛날에 강의 비슷하게 한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학교의 논리와 거리의 논리가 다른 세계가 있어요. 그게 같은 세계가 있고,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좀 약간 위험 지역으로 포함되는 그런 데는 학교의 논리와 거리의 논리가 반대예요. 교육적이고 그런 도시면 학교의 논리와 거리의 논리가 같아. 근데 선생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착할까? 착하지. 선생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좋은 걸까? 그렇지. 근데 거리의 논리는 달라. 선생님에게 반항하고 뭔가 시키는 거 안 하고, 그리고 센 말을 하고 입에 욕을 담고, 이게 멋져. 학교의 논리와 거리의 논리가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단 말이야. 근데 막연하게는 이런데 그럼 뭐가 옳습니까? 이거 제가 옛날에 다른 출연자 얘기할 때 한 얘기예요. 근데 광수는 그냥 전형적인 학교의 논리로 모든 걸 보는 사람이야. 그렇다고 거리의 논리를 배운 사람이 좋냐? 절대 아니지. 근데 학교의 논리만 가지고 사회로 나왔을 때는 그거를 우리는 온실이라고 하죠. 거리의 논리를 모르고 학교의 논리로만 배우고 사회에 나와서 잘 살고 이럴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쉽지가 않아. 세상은 또 그렇지 않고. 물론 이제 학교의 논리를 잘 하면서도 이게 눈치도 빠르고 유머 감각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광수 씨는 학교의 논리만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엄마가 대학 가면 여자친구 생긴다고 했고, 공부 잘하면 다 된다고 했고, 그리고 우리 동네 어르신들도 다 내가 멋지다고 했고, 내가 통찰이 대단하다고 했고, 딱 그 안에서 생각해요. 딱 선생님 말 잘 듣고 그거면 되는 거야. 약간 뭐가 좋은 건지 뭐가 잘하는 건지. 학교가 정글인데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는 정글이 아니야. 그러니까 공부가 정글이지 공부를 특출나게 잘해버리면 딱히 건들지 않거든. 그리고 광수는 자기보다 공부를 어쩌면 뭐 잘했던, 아니면 그만큼 인정받았던 형이 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더 그것만이 살 길. 학교에서 있었던 일, 엄마한테 제잘제잘 얘기하는 거, 그리고 형만큼 공부를 잘하는 거. 이거 두 개로 광수 씨는 인생에서 큰 목표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학교의 논리, 거리의 논리라고 했지만 거리의 논리라는 게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학교 바깥으로 나와서 진짜 거리에서 사는 뭐 노숙자 얘기가 아니고, 거리의 논리가 학교 안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야. 학교 안에서도 거리의 논리에 맞게 인기 있는 애가 있고, 학교의 논리에 맞게 거기서 인기 있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동네가 거칠면 거칠수록 학교의 논리만 가지고 하는 애들은 살아남기가 힘들어. 상충되니까 그 논리가. 근데 예를 들어서 굉장히 공부 중요하고 정돈된 도시라고 해야 되나? 그런 데서는 논리가 비슷하고 같고 학교의 논리로만 살아남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지지. 이게 무슨 책에서 났던 인데 내가 그 책 제목을 까먹었네. 제가 하는 말은 아니고요. 그래서 자기가 살던 세계에서만의 논리로는 안 되겠구나라는 걸 깨닫는 게 언제냐면, 보통 대학 가면 그런 경험을 한번 하고, 남자는 군대를 가면 한번 해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에 가서 정말 신기했던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이건 정말 뜬금없는 얘기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다른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많이 친구가 된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다 동네 애들이야. 멀어봤자 버스로 두세 정거장이지. 근데 다른 지역 사람들, 바닷가에 사는 친구, 아니면 버스가 하루에 한두 대 다니는 막 그런 지역, 완전히 다른 개념의 사람들, 그런 거를 처음 경험하고 되게 신기했었거든. 근데 거기서 또 군대를 가잖아요. 거기에서 또 학업 수준이 다른 친구들도 모여. 그리고 사회에 나오면 알바를 해보면 전혀 정말 완전히 다른 개념의 사람들이 모인단 말이야. 진짜 세상에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있구나는 걸 그때 배워. 점점 사회생활을 해보면 더 배우고, 야, 이게 진짜 세상에 난 놈도 있고 병신도 있고, 야, 그렇구나. 근데 광수님은 좀 그런 경험을 굳이 안 해본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경험을 하는 거지 뭐. 광수님은 항상 본인을 추앙하고 멋있다고 생각하고 대단하다고 여기는 어르신들 속에서 왕자님은 이쪽이거든. 실은 광수님은 아침상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광수 씨는 본인에 대해서 자신감이 넘쳐. 그러니까 광수님은 부모님이 원하는 길을 가고 있어요. 최대한 가서 성공적인 삶이 됐어. 어쨌건 한의사라는 거는 좋은 직업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전문직 중에 하나잖아. 자랑스럽고 멋진 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광수 씨의 군 생활은 공보위가 또 그 동네의 지식인 청년으로 시작한 거 아니에요. 군 생활조차. 물론 다양한 사람을 만나보긴 하지만 그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이 전부 광수 씨의 지적 역량을 인정하고 찾아와서 의지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어르신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광수 앞에서 사람들은 전부 의지하는 경험을 했을 거라고. 평창에서. 임영웅으로. 그게 광수 씨가 성인이 돼서 자존감이 올라간 이유인데, 그 광수 씨의 자존감, 자신감이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광수라는 개인이 아니라 평창에서의 광수 선생님이라는 갑옷인 거지. 그래서 광수 씨 스스로가 여기는 자신은 좀 비대해. 자신에 대한 평가가 조금 비대해. 한의학적으로 그 동네에서 가장 뛰어난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경험, 이성에 대한 경험 이런 거는 굉장히 부족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이성 경험, 물론 광수 씨가 연상을 사귀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연상을 사귀는 거는 약간 특권이라고 느껴져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는 연상이든 연하든 뭐 사귀는 게 뭐 다 연애가 연애고 오히려 저게 좀 경험을 덜 하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광수님 얘기가 아니고 고등학교 때 대학생 누나랑 사귄다. 그러면 왠지 막 대단하거든. 진짜? 야, 쟤는 뭔데 대학생 누나랑 사겨? 야, 쟤는 뭔데 회사원이랑 사겨? 고등학교 때 이럴 때는 회사원 이러면 막 진짜 엄청 어른 같거든. 고등학교 때 회사원을 사겨. 막 쟤는 여자친구 차를 타고 놀러가. 여자친구 차를 타고 놀러가? 막 이렇거든. 광수 씨가 어렸을 때 나이가 많은 뭐 9살 이렇게 연상을 만난다는 건 특권이야. 근데 9살 연상을 만나면서 이건 그냥 소설인데 광수 주변에는 어른들의 추앙이 존재했던 것 같아요. 엄마는 항상 광수 씨를 딸 같은 아들,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귀여운 아들. 첫째는 좀 의지할 수 있고 인정하는 아들이었다면 둘째는 그런 느낌인데 광수 씨는 그 엄마에게 친구 같은 면 이상으로 형처럼 인정받고 싶고 형처럼 대단한 남자로 여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소설을 써보면 그게 여자친구에게도 평창에서도 자존감을 채우는 걸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고 그러면 광수 씨가 연애를 통해서 상대 이성, 또래의 이성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욕망이 있고 어떤 결핍이 있고 얘도 인간이구나 이런 거를 배워가는 과정이 없었고 전부 엄마의 연장선상에서 연애도 그리고 평창에서의 임영웅스러운 활동도 그렇게 이어졌다고 가정하면 광수 씨의 세계관이 이성관이나 이성 경험이 굉장히 좁을 수 있겠구나 라고 좀 소설도 같이 쓰여지는 것 같아요. 광수 씨는 이제부터 한나가면 되지.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율적인 삶이에요. 광수 씨가 이 나이까지는 일에 대해서 업적을 달성하고 그 업에 대해서 능력을 쌓는데 올인하고 이제부터는 또 뭐 연애나 인생을 배우는데 또 올인하고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왜냐면 이 한의사라는 직업은 연애에 올인하는 삶을 해도 전문직이라는 게 그게 장점이니까. 그래서 광수 씨는 평창에서 공보 일을 하면서 거기서의 환경이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거야. 자존감이 채워지고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자존감이 채워지는 이유는 그 중에 하나는 그것도 인정해야 돼. 좋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훌륭한 일이기 때문이야. 광수 씨는 이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기 때문이고 왜냐면 자존감에는 두 가지 축이 있거든요. 하나는 도덕적인 면, 하나는 능력적인 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으면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광수는 그 동네에서 가장 능력 있는 한의사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왜냐면 그 동네 어르신들이나 손님들은 한의사가 아니니까. 그리고 그분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서 그 어르신들에게 인정받는 게 자존감이 올라가죠. 그리고 광수가 가진 결핍과 이어질 테니까. 그래서 이게 광수 씨가 여기서 굉장히 미숙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게 또 사회적으로는 좋은 일이지. 좋은 일을 그동안 해왔고 광수 씨는 분명히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점이 많은 사람이야. 근데 이제 연애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숙할 수밖에 없다.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서 상철님이 아유 광수형 영수 형이 한번 먼저 쳤어. 여기서 토스트까지 해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영수가 영호랑 팀을 짜면서 영호에게 조그만 거 역할을 줬죠. 재료 사오고 재료 계산하고 그리고 토스트를 같이 만들어. 그래서 영수의 토스트 사건을 광수에게 얘기를 해줬는데 광수는 자존심 상하는 거야. 자기가 이제 영수랑 비교되고 이런 게 아침상 아무 의미 없어. 그리고 또 광수가 가지는 추구미가 있거든요. 광수 씨랑 옥순 씨랑 조금 닮은 구석이 한 포인트가 있는데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광수도 조금은 있어. 뭔가 강력한 추구미, 자신감 넘치는 남자다운 남자, 다 아는 남자, 통찰 있는 뭔가 이런 본인의 추구미가 있거든요.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는 부분도 있고. 광수 씨가 적극적인 것 같지 않다. 옥순이 광수 다정하다고 하지만 얼굴 표정만 다정하지 행동은 전혀 다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첫째 날, 둘째 날은 안 그랬어요. 뭔가 계속 했거든. 상철 씨가 샤인머스켓 계속 떼주고 광수 씨가 자상하게 막 이것저것 갖다 주고 하긴 했었어. 근데 또 생각해보면 그때 광수가 뭐 했나 싶기도 하고 세상이 넓다는 거를 알게 되죠. 세상에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천재적인 사람들이 있거든. 어느 분야든. 함부로 어디 가서 명함 내밀면 안 돼. 여기서 광수 씨가 만약에 아침을 쫙 차려가지고 갔다면 어땠을까? 그러면 옥순 씨 같은 성격은 그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갈등했을 것 같아. 답은 정해져 있거든요. 혼란스러워했을 거는 같아. 지금 어쨌건 최소한 옥수님은 광수 씨가 가진 직업적인 장점 그리고 또 자상함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영수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광수 씨가 차분하게 계속 웃으면서 중간중간 뻘소리 안 하고 중간중간 뻘소리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물론 농담처럼 했지만 영수가 그렇게 좋아요? 그 전에도 영수 아니고 나죠? 하는 거나 영수 그렇게 툭툭 스킨십 하지 마라. 뭐라고 했지? 누구 만나면 그렇지 않는 거죠? 하면서 그런 거 얘기들. 벌써 그런 거가 되게
불편한 얘기거든. 이 중에 하나만 나와도 되게 불편한 얘기거든요. 지금 나랑 아직 이 사람이 썸도 아니야. 근데 너 그렇게 남사친이랑 그렇게 아무리 웃고 재밌고 그렇다고 해도 웃으면서 그렇게 치고 그러면 돼? 이러면 안 돼. 벌써 여기서부터도 걸리는 일이야. 이거 하나도 되게 걸리는 일인데 이거에다가 말 안 해도 알아요. 내가 더 좋죠라고 확신해버리는 거나 여기서도 그 사람이 그렇게 좋아요라고 하는 거나 이 정도는 실은 환승연애에서 나오는 얘기야. 이거는 환승연애에서 X가 너 아무리 나랑 헤어졌다고 해도 내 눈앞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이랑 그렇게 툭툭 쉬고 그러면 돼? 뭐 경동맥 이렇게 막 대면서 막 경동맥 플러팅 막 이런 거 있을 때 그럴 때 하는 얘기라고. 그것도 사람들이 야 왜 헤어졌는데 뭐 저런 거 그러냐. 근데 지금 광수가 그러고 있어. 광수 씨가 좋게 말하면 굉장히 선을 지키고 보수적이고 그런 사람이지. 근데 현실 파악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툭툭 치고 그러는 거 싫죠. 꼴 보기 싫지. 그러면 여기선 선택할 게 두 가지가 있어. 내가 이 사람에게 어쨌건 지금 잘 참고 만나서 그때 이후로 이 사람이 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해야지. 그때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던가. 아니면 아 저 사람은 저런 부분에 있어서 손 관리가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 사람은 일단 좀 보류하자라고 해서 마음을 좀 접든가. 실은 이렇게 두 가지죠. 네, 그게 참 뭐 쉽지는 않은 얘기죠. 내가 좋아하는 마음을 갑자기 뭐 접는다는 게 뭐 어려울 수는 있는 일이지. 영수 씨의 자상한 행보에도 광수는 여전히 자기가 1순위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영철 씨가 거봐 네가 확신 있으니까 겁나는 거 하나도 없지. 영철도 지금 주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요. 영철 씨는 여기서 약간 큰형님 같은 포지션으로 있지만 여자에 대해서 너무 몰라. 몇 시에 일어나요? 9시요. 그럼 9시에 만나요. 이게 영철 씨의 어떤 여성에 대한 이해도를 정확히 보여준 부분이죠. 9시에 눈 뜨는데 9시에 만나면 뭐 그냥 눈 뜨고 나가는데 일단 1분 이상 걸리면 안 돼. 9시 00초에 일어나서 9시 45초쯤에 만나면 9시에 일어나서 9시에 만날 수 있지. 잘 몰라 영철 씨도. 이성에 대한 이해도가 없죠. 광수는 아침을 가져둔다고 해서 마음을 크게 뒤집는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광수는 누구보다도 지금 전략적이고 경쟁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의 마음을 뒤집을 수 있으면 하고. 그러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물론 그거는 광수님만의 일은 아니긴 해요. 다들 뭔가 이 사람이 하니까 하고 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하고 당장 이 사람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 밖에서 안 해본 거 하고 그렇기는 해요. 그런데 이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 사람의 마음이 이만큼 진지하구나. 그래서 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광수는 뭐 아침 좀 해준다고 마음을 뒤집히겠어? 그러면 마음을 뒤집기 위한 목적이라면 아침을 했을 거 아니야. 뭔가 어떤 진정성 아니면 그 마음을 담은 선물 이런 건 아닌 거지. 그래서 마음을 크게 뒤집는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어젯밤에 만나서 좋았는데 굳이 다음날 아침에 할 얘기가 아직 쌓이지 않았는데 억지로 불러내서 하고 이러는 게 저는 좀 자기적이라고 느꼈거든요. 대화를 못하는 사람들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이거 대화 못하지만 자기 세계에 갇혀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보통 주로 하는 얘기인데 옛날에 미스터 황이 한번 이런 말 했었고 그때 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지. 돌싱 사기에 나왔던 미스터 황이 영자님한테 이런 비슷한 말 했었어. 할 얘기가 쌓이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좀 멋있는 척하면서 그런 말 했었는데 대화를 못하는 사람은 대화할 거리가 무슨 돈같이 돈을 모아야 돈을 써. 돈을 쓰면 돈이 없고 대화 소재를 물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랑 할 얘기를 쌓여야 할 수 있고 대화 소재를 다 썼으면 다시 또 뭔가를 해야 대화 소재가 쌓이고 이게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대화는 말을 하면서 쌓이고 그냥 언제든 해도 할 수 있는 얘기는 늘어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침묵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대화를 할 거는 쌓여야 한다라는 생각들. 그래서 여기서는 광수는 영수의 행보를 보면서 나는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오히려 영수 위에서 내려다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가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합리화를 시켜야 되니까 대화할 거리도 안 생겼는데 할 얘기 없다. 쌓이지 않았는데. 애초에 대화는 대화할 거리를 쌓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광수는 좋은 사람일 텐데 얼굴도 선하고 웃고 있고 친절하고 이러신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목표지향적인 사람일 수 있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억지로 불러내서 하고 이러는 게 저는 조금 자기적이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자기적이라는 표현도 뒤에서 보니까 영수가 옥순 씨에게 한 말이야. 영수, 광수, 옥순 그렇게 셋이서 데이트할 때 있잖아요. 새우 까주고 했을 때. 그때 옥순 씨가 영수 씨한테 더 해봐, 더 해봐. 약간 이렇게 요구했고 그날 엄청 오바했거든요, 영수가. 그러니까 거기서 옥순 씨가 이게 웃기기도 하고 광수 보기 조금 민망하고 하니까 이렇게 광수랑 눈 맞추면서 웃었거든요. 그때 영수가 좀 자기적인가요? 그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그걸 보고 광수는 진짜 그걸 1차원적으로 이해한 거야. 영수가 본인이 느끼기에도 자기적이네? 옥순도 저거 보면서 민망해하네? 진짜 이 새끼 여자를 진짜 모르네? 이 새끼는 제 말이고요. 여자는 이렇게 진지하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온 돈도 잘 벌고 키도 크고 이런 사람 좋아하는 거야. 농담 따먹기는 하다가 자기적이라고 되냐? 나처럼 이렇게 진중하게 공부 잘하고 이런 게 여자한테 매력이지. 우리 엄마가 그랬고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다 인정한 임영웅으로서 그게 광수 씨죠. 광수 씨가 좀 다양한 경험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와서. 그래서 여기서 어쨌건 광수 씨가 빌런 포지션이 되긴 했어. 광수, 옥순 두 분 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두 분이 대단히 막 빌런이냐? 그건 아니야. 그냥 미숙한 사람들이지. 여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한정적인 경험을 한 사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광수 씨가 잘못 살았냐? 그건 아니지. 한 분야에 있어서 열심히 살아서 뭔가를 이뤘어. 그럼 이제부터 이성에 대해서 배워가면 돼. 물론 나이가 들어서 배우려면 조금 더 어렵긴 한 것 같아요.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변화하는 게 좀 어렵지. 그래서 누구 말할 뻔했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여러 번 나오시는 분 봐도 아우 참 안 변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뭐 각자 생각하세요. 누구라고 말할 순 없어. 참 변화라는 게 쉽지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놓쳤던 거를 이제 와서 다시 하려고 하면 그것이 정말 많은 시간이 드는 건 있어. 그게 참 그 변화가 쉽지 않아. 몸에 밴 그런 거에서 이제 벗어나는 사고를 해야 되거든. 그렇게 광수는 자신만만했는데 광수가 이제 안 풀린다 하니까 이제 이래저래 굉장히 안 풀리고 있죠. 걸려도 1,000원 데이트 걸려가지고 1,000원 데이트여도 마음이 좀 있는 사람이랑 되면 좋았을 텐데 영자 씨도 이게 1,000원 되니까 이게 상당히 절망적이란 말이에요. 옥순 씨 5만 원 됐는데 말이죠. 광수는 옥수님 말고 없어요. 무조건적인 끌림이 있다라고 인터뷰를 할 정도로. 근데 영자 씨가 돼버렸죠. 그래서 뭐 영자 씨도 진지한 대화 해봅시다. 광수는 한 명한테 몰아줍시다. 1,000원 몰아줘서 뭐하겠어. 이 데이트에 대해서 이제 영자 씨는 오늘은 꽝이다고 인터뷰해. 남자분이든 금액이든 나는 오늘 그냥 꽝이구나. 근데 이 두 사람 다 약간 꽝이 아니기가 어려운 게 지금 광수는 옥순밖에 없는 상황이고 영자도 상철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꽝이 아니려면 6분의 1의 확률에 걸려야 되거든. 그래서 두 분 다 꽝일 확률이 높은 거죠. 관심 없는 남자와 최저 금액으로 데이트. 광수도 이거에 대해서 제가 원하지 않는 분과 되고 심지어 돈도 적고 이러다 보니까 광수나 영자나 둘 다 꽝 뽑은 상황이 돼버렸지. 1,000원을 갖고 뭐 해야 되냐? 1,000원을 갖고 데이트면은 요즘에 이렇게 뽑아먹는 커피가 400원쯤 하죠. 그거 들고 놀이터 가가지고 그네나 시소 타면서 얘기하는 거지 뭐. 아니면 그런데도 괜찮지 않나? 어디 종묘 이런데 산책하는 거지. 요즘에는 길거리 음식도 1,000원 갖고 먹기가 힘들어. 아니면 국립박물관. 근데 이 지역에는 뭐 그런 거 없겠지. 그래도 코노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 이것도 근데 취향의 차이지. 예를 들어서 이번에 벙식님하고 용담님이 갔던 그런 자연 산책 같은 것도 괜찮을 거는 같은데 이게 눈앞에 돈이 찍히니까 데이트에 방점을 안 두고 소비에다가 방점을 두니까 코너를 가는 거야. 다들 이게 숫자에 딱 꽂히니까 100만 원을 소비해야 돼. 1,000원을 소비해야 돼. 어떻게 하면 소비하지? 근데 데이트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실은 코너는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근데 물론 그건 있어. 이 두 사람은 서로가 관심이 없어. 데이트하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그냥 소비에 방점을 둔 건 맞아. 그래서 이해는 해요. 이 두 사람이 데이트하면 데이트하는 시간만큼 아까운 거지. 옥순 씨가 이제 인터뷰를 하시죠. 옥순 씨도 여러모로 좀 답답하게 됐어. 옥순 씨도 이제 와서 영호라니. 마지막에 영호가 영숙이랑 되고 영수가 자기랑 됐으면 옥순 씨 입장에서는 가장 좋았겠죠. 근데 영수는 100만 원이 나와가지고 영숙이랑 하고 영호가 자기랑 이제 5만 원 데이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아쉽게 어긋나서 좀 많이 아쉬웠다. 옥순 씨는 이거를 이제 아쉬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이제 광수와 영호, 광수는 아직 어떤 그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지를 못했잖아요. 광수 씨의 이제 대화의 문제는 단정 짓고 물어봐. 상대가 뭔가 다른 의견을 얘기하는 거를 좀 못 받아들인다고 할까? 애초에 물어보지를 않는 면이 있어요. 이 사람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이런 걸 묻지를 않아. 뭔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물을 때도 이 영화 재밌는데 좀 배운 사람이라면 이런 영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런 영화를 재미없게 볼 수가 있나? 이 영화 재밌죠? 이런 식으로 물어봐. 그렇게 물어보고 또 대답 안 기다리고 자기 얘기해. 옥수님한테도 결국 제가 더 좋죠라고 그냥 물어보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광수님의 말은 아니다고 말하거나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참 힘들어요. 게다가 옥순 씨는 그런 거를 또 굉장히 심하게 못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상대의 다른 의견을 알기가 굉장히 어렵죠. 영자 씨가 눈치 없을 정도로 영수에 대한 얘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그제서야 이제 좀 알게 됐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죠. 뭔가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고 까다로운 식의 화법이지. 광수는 옥수님이랑 되길 바랬는데 근데 영자님도 재밌어서 다른 경험도 해보고 오려고. 근데 다른 경험 하기에는 1,000원은 정말 진짜 이제는 오락실도 못 가는 돈이 돼버렸어요. 광수님이 영수가 아쉽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할 거야. 왜냐면 영수씨가 어쨌건 경쟁자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만 본인이 자신감 있고 계속해서 그걸 되뇌이면서 확신을 계속 더 가지면서 영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거거든요. 영수가 뭐 저런 애가 나랑 상대가 되겠어? 아니 상대가 안 되는데 옥수는 왜 저러는 거지? 아니야 괜찮을 거야. 약간 이 마음이 마음속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광수는 영수님하고 밥 먹을 때 사실 제가 봤을 때 대결은 제가 이긴 것 같거든요. 광수 씨는 이게 계속 웃고 있고 차분하게 말하고 온화한 사람 같아서 굉장히 정이 많은 사람 같지만 실은 광수 씨는 상당히 물질적이고 조건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좀 딱딱하고 그런 사람이죠.
감정적인 이해가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이 상황에서도 승부욕으로 대결해서 내가 이겼다. 옥수는 내 여자니까 다른 사람이랑 스킨십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사람의 비전을 본다는 말에도 저 돈 많이 버는데요? 라는 식으로 물질로 해석하고 목표로 해석하고 승부로 해석하고. 그래서 광수 씨가 그런 욕망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남자다움, 이기고 싶은 거 이런 게 마음속에 굉장히 억압돼 있는 것 같아. 내가 이긴 것 같거든요. 옥수님이랑 데이트 한 2번 정도 더 나갈 수 있으면 썸에서 사귀기 전 단계까지 올려놓을 자신 있는데, 그러니까 썸에서 사귀기 전 단계라는 거는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요. 지금 솔로 나라니까 저 말이 이해가 돼요. 왜냐면 이 안에서 사귈 수는 없는 거니까. 여기선 지금 이미 썸은 어느 정도 지났다라고 확신을 마음속으로는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최종 선택이 나가자마자 이제 사귀는 거지. 사귀기 전 단계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합의가 되고 서울 가면서 사귀는 거야. 이제 촬영 잘하셨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1일인 거야. 그렇게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바둑계에 유명한 일화가 있어. 어느 날 갑자기 산속에서 30년 수련한 사람이 조남철 대국수님을 딱 찾아온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30년간 산에서 바둑을 수련했습니다. 평생 바둑에 몸담은 저희 스승님하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해가지고 저랑 한 판 더 주시죠. 제야의 고수가 나타난 거야. 지금 30년 오로지 바둑 인생만 뒀던. 해가지고 30년 수련한 사람이 바둑을 탁 뒀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조남철 대국수님이 딱 이렇게 둬보고 한 5급이야. 이 사람 실력은 5급이야. 그래서 이럴 리가 없는데? 30년을 수련했는데? 그래가지고 스승님을 모시고 왔어. 스승님 킹 벽발에 도사가 지팡이를 딱 짚고 왔을 거잖아. 딱 와서 했는데 4급이야 1단이 안 되는 거야. 지금 막 이런 사람들은 막 5단 6단 막 그리고 막 9단 막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들 앞에서 프로도 안 되는 거지. 4단하고 5단이 30년 동안 둘이서 바둑 두고 있던 거야. 이럴 리가 없는데?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되게 유명한 일화죠. 근데 그런 게 우리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우물안 개구리여도 우물 안에서 충분히 즐겁게 살고 그 안에서 행복하고 남에게 도움을 주고 하면 좋지. 바둑이 4급 실력이어도 그 동네 젊은이들한테 바둑을 전파하고 알려주고 하면 좋지. 근데 내가 4급이 5급인데 지금 대국수랑 붙을 실력이지. 대국수? 네가 산속에서 바둑 30년 수련해봤어 임마? 하는 건 그건 안 되는 거지. 5급이어도 바둑을 사랑하고 사람들이 가르쳐가면서 얼마든지 행복하고 즐겁고 의미 있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메타인지가 안 되고 있다는 거. 그런 거는 문제가 될 수 있죠. 이 사람의 실력이 1급이 아니어도 돼. A급이 아니어도 돼. 사람이 B급이어도 되고 C급이어도 돼. 근데 그거에 맞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근데 내가 지금 B급인데 A급이라고 생각하고 깜냥이 안 맞게 다른 사람 조언하고 확신 갖고 그러는 거는 좀 부끄러운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썸에서 사귀기 전 단계까지 올려놓을 자신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자막에도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라고 써있어. 옥순을 독점할 플랜. 옥수님이 오늘 저녁에 뭐 하는지 보고 거기서도 접점 없으면 불러내가지고 딴 사람이랑 놀지 말고 나랑 1시간만 놀자 이렇게 해야겠다. 물론 나는 솔로 편집이 조금 아쉬운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 대화에서 중요한 부분, 이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교감이 생기고 그 정서적인 교감이 좀 커지는 이런 디테일들을 다 남길 수가 없어. 그런 거를 남기면 이제 시청자들도 너무 지루하고 그럴 테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감안하고 봐도 광수 씨는 그런 부분의 대화가 진짜 없어요.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옥순을 독점할 플랜 짜고 있죠. 그래서 영호는 옆에서 뭐 그거 좋다. 그러니까 광수는 시간을 딱 픽스해두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흐지부지 되긴 싫어요. 전 그냥 끝까지 간다는 마인드예요. 근데 여기서는 나는 진짜 끝까지 간다는 마인드예요 했다가 다음 주에 예고 보면 영수랑 얘기하면서 나는 뭐 이렇게 해서 아니면 아니야. 또 거기서는 또 그렇게 얘기해. 이게 진짜 자신감과 센 척, 가짜 자신감 이런 게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나는 진짜 어떻게 되든 끝까지 갈 거예요. 막 썸까지 올려야 자신 있어요. 그랬다가 이건 옥순 씨를 내가 잘못 봤나? 또 이랬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 지금 광수는 여기서 랜덤에서 옥순 한번 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데이트하면 그러면 뭐 이제는 커플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이게 이제 굉장히 아쉬운 거죠. 근데 시청자는 알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 건데, 이 상황을 봤다면 광수 씨에게는 이젠 기회가 없어요. 상철보다 더 없을 정도로 없어.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광수 씨는 직업도 좋고 또 우상이고 키도 크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후보에서 완전히 내려놓지는 못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데이트가 시작이 됩니다. 1,000원 소비 계획은 코인 노래방에 방문을 해서 개인 한 곡, 듀엣 한 곡, 끝. 옥수님의 마음을 정확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절 못하는 사람과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그게 물론 뒤에서 나중에 후속 강의를 할 텐데, 그거를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26 영호님이야. 26 영호님이 26 순자님의 마음을 확인할 때 그때 그 기술을 썼었어. 26 순자님도 자기 속내 진짜 말하는 거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딩크나 이런 얘기, 마이 얘기 나올 때도 약간 반대되는 의견인 것처럼 찔러봐. 여기서 이 사람이 내 의견에 반대하는지 동의하는지 모를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성으로 이주할 거냐 금성으로 이주할 거냐를 고민하는데 화성으로 나는 가자고 하고 싶어. 거기서 어떻게 물어봐? 요즘에 금성이 엄청 좋은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금성 좋아하시는 분들 많던데요? 금성 어때요? 하면 금성 좋죠.
그러면 아우 그래요? 그럼 화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이 사람의 진짜 속내로 점점 파고 들어가는 방식으로 해요. 근데 광수라면 어떻게 하겠어? 나는 화성 가려고 하는데 화성이 진짜 좋죠. 아우 금성을 뭐하러 가? 화성이 좋죠? 이렇게 물어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속내를 알 수가 없지. 이게 질문 방식이 완전히 차이예요. 여기에서 대화를 잘하는 중수는 열린 질문을 해요. 광수는 닫힌 질문을 해. 근데 고수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역질문을 해버려. 자기의 입장을 숨기고 역질문을 하고 거기서 진짜 질문하고 섞이면서 이 사람 반응 살펴서 비교해요. 그게 차이가 있죠. 이건 나중에 이제 후속 강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수만 돼도 옥순의 속마음을 꺼내는 건 쉽지가 않아요. 옥순 씨는 참 그런 면에서 까다로운 부분인데, 그래서 광수랑 영자는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를 계획을 세워서 갑니다. 한국에 500원이어서 두 곡밖에 못해요. 개인곡 한 곡, 듀엣곡 한 곡. 둘이서 같이 가면 개인곡 한 곡씩 부르지 듀엣곡을 부를 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보면 광수 개인곡 하나, 듀엣곡 하나 그렇게 불렀으면 이것도 영자 씨가 배려한 거, 혹은 영자 씨는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것을 딱히 뭐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다. 그냥 노래 정도 부르고 온다 정도 생각인 거지. 그냥 1,000원 소비하고 온다 라는 거지. 꽝이지 꽝. 그러니까 듀엣곡을 부를 거면 둘 다 듀엣곡을 부르든가. 근데 결국 광수 씨는 자기 개인곡 부르고 듀엣곡 한 곡 부르고. 나는 그래서 처음에 세 곡 1,000원인가? 그런 줄 알았어. 간주 점프한데 시간 아까워. 영자 씨가 광수 차를 타면서 야 이렇게 무난한 차 오랜만에 타요. 이 말은 상철 차 타고 싶다는 말이긴 하죠. 상철 씨의 무난하지 않은 금색 차 타고 데이트하고 싶다라는 생각이겠지. 오늘은 황금차 대신에 평창 임영웅의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출발을 하는군요.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상철님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영자랑 광수 데이트에선. 상철이 데이트 다녀오면 영자님 너무 좋다고 막 그런다고. 근데 영자님은 지금 불안해요. 영자님도 은근히 마음이 많이 커졌어. 그리고 영자님 자체가 자신감이 좀 부족한데 겉으로 좀 센 척하는 면이 있다 보니까. 근데 모르겠어. 상철님은 나한테도 막 좋다고 하는데 옥수님한테 어쨌든 관심이 있어. 그러면서 이제 옥수님 얘기가 나왔네요. 옥순이 거절했다고 알고 있는 영자 입장에선 상철에게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 그러니까 영자님은 알고 있잖아요. 옥순 씨가 영자 앞에서 상철에 대해서 얘기한 것과 상철에게 상철에 대해서 얘기한 게 많이 달랐죠. 똑같이 삼순이라는 부분은 인지하게 해줬는데 그래서 거절을 했냐라는 뉘앙스에서 영자 앞에서는 굉장히 단호한 모습으로 얘기한 것처럼 말을 했는데 상철 앞에서는 그러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옥수님 입장에서는 아니 뭐 사람들 다 이런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 근데 사람들 다 안 그렇죠. 그렇게까지 갭이 크지 않지. 그러니까 영자 입장에서는 아니 옥순이 저렇게 거절을 했는데 1, 2순위 안에서 말아보고 그냥 단지 3순위였다고까지 했는데 저렇게까지 옥순을 알아보는 건 이 사람이 옥순을 더 좋아하는 거네? 옥순이 오케이만 하면 가겠다는 거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나도 아니라고 말하긴 참 어려운 것 같아. 상철 씨는 그럴 것 같기는 해요. 영자 입장에서는 옥순이 거절해서 상철은 가능성이 없는데. 근데 그 미련이 말 한번 해보고 싶은 건지 잘 되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 왜 아직도 옥순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지. 그러니까 나도 저게 무슨 의미인가. 도대체 상철은 그래서 옥순 씨가 2순위로 마지막에 올려줬으면 뭐 어떡할 건데. 이제 와서 옥순이랑 최종 선택해서 가려고? 이런 거 생각해보면 상철의 1순위는 옥순이 돼버린 셈이죠. 상철 씨가 처음에는 그래도 1순위는 영자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영자가 처음에는 좀 시큰둥해 보였고 옥순 씨는 자기에게 막 생글생글 웃어주고 이러니까 옥순인가? 하면서 옥순에 대한 미련이 자꾸 생긴 거야. 처음에 상철이 선택했던 게 영자잖아요. 영자 씨를 첫인상 선택을 했었지. 그런데 이제 그걸 버리지 못했고. 근데 이러면서 광수가 영자한테 옥수님은 저 어떻게 얘기하는지 좀 알려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광수는 옥순이 내가 1순위인 건 알겠고 나를 어떻게 얘기하는지 나에 대한 얘기가 뭔지를 물어본 거거든요. 영자는 광수가 1순위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어쨌건 옥순에게 1순위는 영수고 그리고 광수는 그 후보 중에 하나라는 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영자는. 근데 광수는 내가 1순위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내가 뭐가 좋대요? 내가 앞으로 나한테 뭘 바란대요? 나에 대한 마음이 어때요? 이런 걸 지금 물어본 거든. 나 어떻게 얘기하는지. 근데 영자는 이 사람이 지금 1순위가 아니어서 그냥 순위가 궁금하구나. 옥순이도 너한테 말했다고 하던데? 영수랑 광수가 1, 2위고? 그래서 여기서도 영수 이름이 먼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수는 내가 아니고 영수가 1위예요? 여기서 지금 광수 씨가 한번 본인의 어떤 신념, 본인의 믿음에 약간 금이 가기 시작했죠. 여기서 조금 그 금을 마주한 것 같아요. 2번 이날 충격받거든요. 광수가. 정확히는 뭐 3번이지. 영자한테 한 번 받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영우한테 한 번 더 확인받고 그 다음에 옥순한테 가가지고 대화하면서 쐐기 박히고
그래서 이날 충격이 좀 크죠. 현실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세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야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내가 아니고 영수가 1위예요? 근데 영자는 아니 옥순이 말했다던데? 옥순은 영수가 1위라고도 언급을 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영자는 옥순 말만 보니까 옥순 씨는 굉장히 단호하게 알걸?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광수가 알걸? 나는 다 말했고 상철한테도 말했고 이제 그렇단 말이죠. 영자가 보는 옥순 씨는 단호하게 다 말한 사람이에요. 다 알게 한 사람이야. 근데 광수나 상철 입장에서는 잘 몰라. 심지어 영수도 애매모호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광수가 영수가 1순위예요? 근데 영자가 봤을 때는 영수가 1순위가 맞거든. 근데 여기서 영수 맞죠? 영수? 영수 광수 엎치락 뒤치락 하는 느낌? 그냥 여기서 그냥 정확하진 않으니까 영자도. 그리고 또 광수가 몰랐나? 광수한테 얘기를 안 했나? 옥순 씨가 어디까지 얘기한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느낌이에요 하고 넘어가. 그러니까 영자 씨는 지금 광수가 몰랐다는 반응이 나오니까 당황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옥순의 말로만 생각하면 영자와 순자 눈에 비친 옥순은 단호하게 다 1, 2, 3 너는 1, 너는 2, 너는 3 3은 후보 없음 1, 2 안에서 결정할 거임 1순위 영수 이렇게 딱딱 하는 것처럼 보여. 옥수는 나 다 말했는데? 왜 모르지?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영자는 여기서 광수를 마주하고 당황하는 거야. 근데 영자도 당황하고 광수도 당황해. 그러니까 영자는 얘기 안 했나? 뭐 어디까지 얘기가 된 거지? 광수가 이해를 못하나? 광수가 지금 혼자 착각하는 건가? 근데 영자 씨가 조금만 생각이 깊으면 광수도 혼자 착각하고 있고 상철도 혼자 착각하고 있으면 어쩌면 이런 일이 지금 2번 반복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광수와 상철이 각각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옥순이 말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의심이 생겨야 되긴 하죠. 광수도 착각, 상철도 착각이라면 옥순이 표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영자 씨 머릿속에서 생길까? 모르죠 이건. 영자 씨가 상철과 데이트할 때 봐야지. 안 생길 것 같아 나도. 영자 씨가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할 것 같아. 그러면서 영자 씨는 일단 어디까지 지금 정보가 들어갔는지 옥순 씨가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지금 잘 모르니까 순간 이 광수가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으로 영수가 1순위요? 당황하는 반응이 나오니까 광수 영수인지 영수 광수인지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넘어가거든. 그러니까 이제 광수는 이제 이해가 안 가. 아니 옥순님은 왜 영수님을 좋아하는 거지? 그러니까 광수 눈에는 전혀 안 보여. 영수 같은 사람을 좋아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 아니 우리 엄마가 나 같은 사람이 멋진 사람이라고 했는데 공부도 잘하고 직업도 좋고 키도 크고 항상 성격도 좋고 나 같은 남자가 있는데 왜 저런 사람을? 그래서 옥수님은 영수를 왜 좋아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영자 씨가 아니 옥수님뿐만 아니라 저도 영수님 매력을 알 것 같은데 이 랜덤 데이트가 만약 여자 선택이었으면 4명이 간 상황이에요. 만약 그거 광수 봤으면 진짜 몰카인 줄 알았겠다. 이거 몰카죠? 그랬겠어. 영자도 영수 매력 알 것 같다고. 근데 여기서 영자가 하는 말도 조금 정확한 핀트를 못 잡고 있었고 광수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는 게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광수는 영수의 매력을 더더욱 이해할 수 없게 돼버렸죠. 영자는 저도 알아요. 영수님 매력적이에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포인트가 있어. 미래 계획적이고 투자 열심히 하고 똑똑한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저기 이제 미래 계획적이고 투자 열심히 하고 똑똑한 걸 이러니까 광수는 나도 미래 계획 아니 한의사만큼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 어딨어? 투자? 이게 지금 내 미래를 다 투자했고 똑똑한 거? 나 한의사야. 나 똑똑해. 내 똑똑한 걸로 내가 얼마 버는데 여기서 내가 제일 돈 많이 벌어. 아닌가? 어쨌건 광수 입장에서는 그럴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미래 계획, 투자, 똑똑한 거를 다 이게 물질적이고 그런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기에서 저 말을 조금 바꾸면 진취적인 태도 그리고 뭔가 주변에 관심이 많은 호기심 있는 사람 게다가 대화에서 아니면 이 사람 자체에 센스가 있는 거 그래서 진취적이고 호기심 많고 센스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영자가 말하는 영수의 장점이야. 근데 광수는 그거를 어떤 직업적 안정성 그리고 직업 그리고 돈 이쪽으로만 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걸로 보면 광수는 멋진 남자가 맞아. 근데 여자들이 좋아하는 포인트라고 말한 영자의 포인트는 그런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광수님이 이성에 대해서도 잘 모르지만 1차원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 이 대화로. 근데 광수는 아니 근데 저도 돈 많이 버는데 저도 돈 많이 버는데 저 말을 돈을 많이 버는 대로 받아버리는 광수가 광수의 세계관이 저렇구나. 돈을 많이 버는 것. 그래서 미래 계획적이고 투자 열심히 하고 똑똑한 거 장점이다 라고 한 거에 돈 나 많이 번다. 실은 돈은 나도 많이 버는 데가 아니고 돈 내가 제일 잘 버는데 라는 거겠지. 저게 광수의 자부심이죠. 그러면 그 이면에 대화가 잘 되고 뭔가 이 사람이 뭐 진취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리고 센스가 있고 이런 거를 앞으로도 키우는 게 이런 허들을 넘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영자는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전문직이니까 돈을 많이 버시는데 그런데 광수는 거기서 자기 돈 많이 번다는 거 한 번 더 강조해요. 생각보다 많이 버는데 돈 많이 버는데 생각보다 많이 버는데 그래 돈 많이 벌지.
그래서 아마 인기가 많으실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그렇게 열심히 사시고 그런 부분들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광수 씨는 그래서 그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인기가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인기 있는 본인을 좋아하는 여성분들 중에 본인을 좋아하는 건지 본인이 지금 말한 대로 생각보다 많이 버는 그 돈을 좋아하는 건지를 구분해야 돼. 방금 영자님이 말했던 거는 매력 있는 남자에 대한 얘기였지 매력 있는 돈을 많이 가진 남자에 대한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기하잖아. 이날 쇼핑에서도 100만 원짜리 쇼핑을 한 영숙 씨가 그러잖아. 쇼핑하는 내가 좋은 건지 네 사람과 함께 쇼핑하는 게 좋은 건지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제 광수 씨랑 만나면 광수 씨가 생각보다 많이 버는 돈으로 쇼핑하는 물질이 좋을 수는 있겠죠. 그런 사람을 만나면 안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래서 앞으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선별이 될 거예요. 본인이 대놓고 이 말을 했으니까, 본인의 장점을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걸 보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야. 그거를 과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선별할 건가? 그게 본인에게 하나의 두려움으로 작용하기가 쉬워. 근데 이제 이거는 돈을 많이 버시는 전문직 분들이 항상 가지는 두려움 중에 하나죠. 남녀를 불문하고. 그래서 본인이 바라는 게 생각보다 많이 버는 그걸 가지고 오는 거냐. 근데 여자들이 원하는 지금 영자님이 말했던 거는 돈을 많이 벌고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야. 투자 열심히 하고 미래 계획적이고 단지 돈 얘기가 아니었거든. 그래서 광수 씨는 처음 볼 때보다 같이 대화하고 이러면 점점 매력이 떨어지기가 쉬워요. 왜냐면 이미 처음에 기대치가 높아져 버려 있거든. 이 사람이 뭐 그냥 평범하다 생각했는데 대화도 잘 되고 이러면 점점점 같이 지낼수록 마음이 커지는데 이 사람이 한의사, 젊은 한의사, 우상 막 높았다가 대화를 하면 할수록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어필이 돼야만 관계가 깊어질 수가 있어. 광수는 처음에 어필이 안 되고 애매한 상황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영자님의 말이 전혀 전달이 안 돼버린 상황이 돼버렸죠. 둘 다 이 옷들 너무 편하게 입고 오신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저기서 돈을 많이 번다고 몇 번에 걸쳐서 강조를 해버리니까 영수 씨가 어쨌건 생각이 있고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게 멋지다는 얘기였죠. 그리고 똑똑하다라는 거는 이렇게 말을 하거나 이럴 때도 센스 있게 말을 하는 거, 똘똘한 느낌이 드는 거, 뭔가 암묵적인 거, 그리고 농담과 진심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구분하고 유연하게 쓰는 거, 그런 걸 이제 똑똑하다고 하는 거지. 근데 이제 광수가 똑똑한 건 수능 점수, 그런 점수에 대한 이야기지. 그렇게 광수 씨의 단점이 부각된 데이트가 돼버렸고요. 이게 참 쉽지 않네요. 광수님 많이 성장을 하셔야 될 텐데. 두 사람은 가진 전 재산을 유흥에 탕진해버립니다. 영자님의 농담이에요. 우리 전 재산 너무 유흥에 쓰는 거 아니야? 하고 1,000원 순식간에 증발, 한국에 500원. 개인곡을 광수에게 양보를 합니다. 아마 세 곡은 부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와가지고 한 곡밖에 안 되니까 개인곡을 양보했고, 아니 이럴 거면 그냥 개인곡 한 곡씩 해도 괜찮았을 텐데 뭐 어쩔 수 없었겠지. 한 명이 부르고. 여기서 광수는 평창의 임영웅답게 열창을 하고요. 각자 사랑 찾길 바랍니다. 광수씨 열심히 노래를 하는데요. 아니 뭐 노래로 먹고 사는 사람 아닌데 뭐 낯설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광수 씨의 노래가 좀 비교되긴 하는데, 광수 씨는 뭐 애초에 뭐 노래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다만 그런 건 있어. 조금 방송에도 잡히고 이런 거니까 조금 덜 어려운 노래를 불렀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 좀 있어요. 굳이 저렇게 어려운 노래를 부를 필요가 있었나. 저것도 좀 자신에 대해서 과신하고 뭔가 노래를 부르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지 않았나, 아니면 어울릴 때도 항상 칭찬받았나, 뭔가 이 칭찬 감옥에 항상 갇혀있던 사람인가 싶기도 하고. 나도 방송 앞에서 티얼스를 부르지는 않죠. 그건 차라리 신나긴 하잖아. 내가 우스꽝스럽다는 것도 알단 말이지. 근데 광수님은 스스로 멋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봐. 그리고 나는 저렇게 화음을 넣는 것도 뭔가 본인이 그리는 그림과 지금 현실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라는 거를 알잖아요. 근데 그 차이가 좀 큰 것 같아. 광수님이 그렸던 그림은 대단한 듀엣곡을 통해서 약간 화음이 막 이렇게 있는 걸 생각했을 텐데 차라리 좀 재밌게 부르고 가시지. 그렇게 노래 두 곡과 함께 데이트가 끝이 나고요. 그 시점에서 잠깐 영훈님 보고 갑시다. 옥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하는지. 5만원 커플, 파스타 1개, 떡볶이 1개, 커피 2개, 딱 38,000원 나왔군요. 각자 먹고 싶은 음식 딱 여유롭게 시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호가 먼저 물어봅니다. 휴대권 따면 누구한테 쓰고 싶어? 근데 여기서 옥순 씨는 영호 씨가 나에게 바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옥순 씨는 또 굉장히 단호한 것처럼 얘기해요. 나 다 결정했고 다 얘기했어. 그게 안 했잖아요. 상철한테도 안 했고 광수한테도 안 했. 그래, 옥순 씨 입장에서는 했지. 근데 옥순 씨의 이 말투나 문장의 단호함이 앞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 영호 앞에서는 굉장히 단호해.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단호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해요. 그게 옥순 씨가 가지는 문제야. 그러니까 이게 거절을 마지막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는 지금 옥순 씨를 보면서 아, 이게 최소한 몇 가지 계열이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옥순 씨는 눈앞의 사람에게 항상 좋은 사람이고 싶어 해요.
그게 너무 강해. 예를 들어서 근데 다른 기수에서 보면 좋은 사람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싫은 걸 못해서 도망치는 계열의 사람이 있거든요. 옥순 씨는 도망치는 계열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게 너무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옥순 씨는 회피형이 아닌 거지. 회피적인 게 아닌 거야. 예를 들어서 25 영자님은 좀 회피적이었거든요. 처음에 막 장난치고 이랬다가도 못하니까 그냥 좌절하고 그냥 계속 그랬는데 옥순 씨는 아닌 것 같아.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항상 단호하게 나는 다 했어. 그리고 이 사람에게 그치 네 말이 맞지. 달라. 옥순 씨는 다른 계열이야. 과거에 어떤 거절을 못했던 사람들과 이런 계열들이 실은 종종 있긴 했어요. 몇 명 있었어. 뭐 누구라고 말하는 안 하겠지만 이게 하나의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잘못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여기서 옥순 씨가 너무 단호하게 아니 나 다 결정했고 다 얘기했어. 그러니까 영호님이 아니 그럼 그 두 분도 알겠네? 그러니까 옥순 씨가 알걸? 그래서 나는 휴대권 못 딸 것 같아서 그분한테 열심히 따보라고 했는데 그분도 못 딸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옥순 씨는 자기 생각은 있어. 근데 그 생각을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맞춰서 그냥 뱉어내다 보니까 그때그때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달라. 여기서는 단호하게 나 다 말했어. 1순위, 2순위 다 말했고 3순위 또 다 말했어. 나는 일단 1순위랑 데이트할 거야. 2순위 앞에서는. 순위 안에 있죠. 아우 광수님 좋죠. 휴대권. 근데 영수랑은 그냥 얘기는 해봐야 되니까 아직 한 번도 데이트를 못 해봤으니까. 그러면 광수도 이렇게 소거를 하려는 건가? 상철한테는 그치 영자를 위해서라도 그래 한 번은 만나야겠죠.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사람이 바라는 모습을 연출하는 사람이야. 상철이랑 데이트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상철한테는 선택하겠다고는 안 했지. 그러니까 옥순 씨 입장에서는 자기만의 어떤 논리 안에서 거짓을 말하지는 않은 셈이에요. 옥순 씨는. 근데 보면 제스처나 이런 게 거짓에 가까운 부분들이 좀 있어. 광수가 그래도 제가 좋죠? 했을 때 딴짓 하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끄덕이면서 다른 얘기를 하거든. 그런 게 본인 통제가 되질 않는 거야. 그런 끄덕임이나 눈빛 이런 게 통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야. 자동 반사가 있는 거지. 근데 옥순 씨는 나는 그분, 여기서도 그분이라고 표현해. 영수라고 표현 안 해. 영수님이 좋은 거요? 아니 영수님이 좋다는 게 아니라 영수가 내가 좋은 거요? 아니 매력 있죠. 뭐 이렇게 항상 그분한테 열심히 따보라고 했는데 그분도 못 딸 것 같아. 새우가는 1대2 데이트에서 그때 영수가 물어봤거든. 슈퍼데이트권 따면 누구한테 쓸 거냐. 근데 여기서 옥순 씨가 휴대권 따면 영수에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게 휴대의 의미는 그게 아닌 거예요?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영수가 제가 최선을 다해서 휴대권 딸게요. 그러니까 옥순 씨가 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새우가게 데이트할 때 영수가 제가 최선 다해서 휴대권 딸게요. 나름 멋있는 척을 순간 했거든요. 근데 옥순 씨가 딸 수는 있어요? 하고 장난을 쳐요. 그러니까 광수가 그걸 보면서 얘는 옥순한테도 무시당하네. 휴대권도 못 따는 남자로 지금 무시당하네. 지금 오늘 데이트 내가 이겼다. 저 말 딱 보면 알지. 딸 수는 있어요? 남자한테 저런 말을 한다고? 야 저건 됐어. 끝났어. 딸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딸 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옥순이 지금 영수 휴대권도 못 딴다고 생각하고 있구만. 아유 저거밖에 안 되는데 뭐 됐어. 내가 이겼어. 광수 생각이죠. 저런 것들이 쌓여서 광수는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영호가 물어봐요. 그분이 만약 데이트권 딴다면 써달라고 할 거네? 근데 옥수는 말 안 해도 쓰겠지. 쓴대. 오늘 아침에 밥까지 차려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옥순 씨는 영수가 쓸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옥순 씨는 그러니까 이 정도로만 해도 아는데 다른 사람들은 왜 모르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는 있겠지. 그렇게 영호랑 옥수는 맛있는 파스타와 쌀떡볶이를 먹는군요. 여기서 영호에게 어쩌다가 영숙에게 마음이 커졌냐. 이제 옥순 씨도 물어보는데 영호 씨도 자기 마음을 참 잘 모르는데 자기소개 듣고 호감이 커졌냐. 근데 영호는 특별한 계기 없이 계속 마음이 커졌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특별한 계기가 없냐? 계기가 있어요. 무슨 계기가 있었어? 영호가 영숙에게 빠진 계기는 영숙이 자기에게 마음을 표현했기 때문이에요. 영호 공주님은 절대로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 만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니까 또 공주님 마음에 불꽃이 핀 거죠. 근데 한번 커진 불꽃을 끄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영호님은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영숙 씨가 된 거고요. 옥순도 지금 100만 원 데이트하고 있는 영숙님이 얼마나 생각나요? 저와의 데이트가 집중이 안 되나요? 잘 집중은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옥순님의 모습을 이제 한번 봤고 그리고 데이트가 다 끝나고 돌아왔어요. 영호님이 옥순님하고 데이트한 거 광수가 궁금하죠? 여기서 광수님의 두 번째 충격이 시작되죠. 여기서 광수는 주변 사람들이 다 아는 걸 나만 몰랐나? 라는 생각을 이제 슬슬 하게 되는 거야. 영호의 데이트 후기가 궁금한 광수. 광수가 물어봅니다. 옥수님이랑 뭐 했어요? 그러니까 어딜 갔어요? 광수 씨가 조금 집요한 면이 있거든. 물론 저게 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런 성향이랑 연결돼 있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영호가 파스타 팔고 브런치 카페 이런 데 가서 먹었고 광수가 옥수님한테 혹시 저 관련된 건 못 들었죠? 아예. 옥순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물어보거든요. 근데 영호가 이게 휴대권은 영수님한테 쓴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건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옥순 입장에서는 내가 영수에게 휴대권을 쓴다라는 게 1순위, 2순위에 대한 얘기다. 다
다 했다. 그 정도 말하는 것도 쉽지 않았겠지. 광수가 나랑은 1대1 해봤으니까 그래서 영수랑 하는 거지. 저것도 아쉽지만 이해해 준 거야. 광수는. 그래, 가서 소거하고 오겠지 라는 마음이거든. 근데 영훈님이, 아니 영수님이 어제 데이트에서 다정한 모습을 보여줬다면서요. 그러니까 광수가, 제가요? 아니 네가 한 말 말고 옥수님이 그랬다고요. 영수가 다정한 모습을 보였다고. 근데 여기서 이제 다정한이라는 것도 광수가 생각하는 다정함, 옥순이 말한 다정함, 영수가 보여준 다정함 다 달라. 광수는 자기가 훨씬 다정하다고 생각해. 근데 광수가 보는 영수는 오버했다고 생각해. 그리고 옥순이 바라는 다정함은 그 다정하게 말하는 그 말투를 얘기해. 그리고 저것 때문에 광수 씨가 옥순을 조금 집요하게 또 몰아붙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몰아붙이는 그런 부분들에서 내가 더 다정하지 않냐는 거를 얘기해요, 광수는. 근데 옥순 씨는 영수가 다정해서 좋은 게 아니고 영수가 좋은데 다정해달라고 했더니 다정한 모습을 보여서 좋은 거야. 근데 그 재밌어서 좋은 거야. 그래서 다정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고 남자로 느껴지고 재밌는 사람이 좋은데 다정한 사람 만나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영수는 다정함까지도 보여준 거야. 근데 광수는 그런 거를 전혀 모르죠. 그래서 광수는 난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역시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서 이제 표정이 바로 굳어지죠. 광수는 뭔가 웃는 얼굴을 연출한다는 게 너무 드러나. 물론 실제로 연출하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표정 전환이 너무 빠르면 그 표정에 신뢰가 안 가요. 그러니까 영호는, 아니 어제 2대1 데이트에서 영수님이 엄청 자상한 모습을 보여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영수가 자상함을 어필을 하는 그런 과정은 광수가 보기엔 좀 어색했을지라도 옥순과 영수 사이에서는 오간 말이 있거든. 옥순 씨가 영수에게 자상하게 좀 해봐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영수가 오늘부터 그러면 내가 제대로 보여주겠다 라는 식으로 아침에 장난하는 말을 했고 나간 데이트였거든. 그래서 뭐 산낙지 퍼주고, 그러니까 이제 광수가 아우 저거 안 되는데, 그리고 옥순 씨가 이렇게 푹 하면서 웃고, 그러니까 영수가 왜 웃어? 제가 하는 행동이 자기적이에요? 나 원래 이런 스타일인데? 그래서 여기서 광수가 웃으니까 옥순 씨가 광수와 눈이 마주치면서 웃어요. 그런 말들이 옥순 씨는 좋고 민망한데 광수 눈치를 보는 거야. 영수가 막 이렇게 미인을 앞에 두고 먹는 거는 뭐 코로나 이후로 처음이야. 그래서 약간 시크한 투로 얘기하거든요. 처음이야, 이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옥순 씨가 진정성이 의심되는데 하니까 이제 광수가 웃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옥순과 광수가 이렇게 눈빛 교환하면서 영수 너무 오버하죠? 이런 식의 느낌이 오고 가. 그러니까 이제 광수는, 영수는 혼자 오버하고 있고, 그리고 진정성이 없다고 얘기했고 자기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야. 광수는 이 사람 위에서 내려보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영수는 지금 이 분위기를 엄청 재밌게 해줬어. 옥순 씨는 영수랑 둘이서 데이트를 하고 싶지만 광수 눈치를 본 것뿐이거든. 근데 그거를 알긴 좀 어려운 건 사실이죠. 그런 경험도 없고 하면. 근데 그날 밤에 하필이면 광수가 없는 자리에서, 근데 아마 광수가 없어서 그 말을 할 수 있었을 거는 같아요. 다 같이 모이는 자리에서 옥순 씨가 같이 데이트를 했을 때 광수님은 계속 자상할 거고 이분은 이렇게 되면 더 비교가 될 것 같아서 걱정했거든요. 그러니까 광수가 계속 자상하고 영수가 안 그래가지고 비교될까봐 걱정했는데, 근데 오늘은 오히려 영수가 더 그랬다. 그러면서 영자가 반대였어? 그래서 내가 너무 웃겼어. 그게 좋았다. 그러니까 영수가 웃겨서 좋은 거야, 실은. 웃긴 사람이 자상하기까지 해서 좋은 거야. 애초에 자상함과 재미 중에서 옥순 씨는 재미를 택하는 사람이에요. 옥순 씨가 입으로 난 자상한 사람이 좋아, 이 사람이 이상형이 자상한 사람이래, 아닌 경우가 많아요. 자상한 사람? 아니야. 자상하면 자상함이 있는 키 큰 사람, 잘생긴 사람이 자상하길 바라고, 재밌는 사람이 자상하길, 뭔가 실제에 이 사람의 진짜 이상형은 숨어 있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을 다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된다. 얼굴이 자상해. 근데 물론 그냥 자상함 자체를 바라는 경우도 있죠. 근데 아마 이 자리에서도 광수가 없었으니까 저 말을 할 수 있었을 거야. 저 다 같이 모여있을 때도. 옥순 씨는 누군가가 불편해하는 말이나 표현을 절대 못하는 사람이거든. 그리고 저거를 엄청 티내고, 근데 광수는 못 봤죠, 저걸. 그리고 이날 아침에 영수의 아침상을 받고도 엄청 부끄러워하고 막 사람들한테 약간 자랑 섞인 그런 표현을 하는 것도 광수는 못 봤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영수 씨가 뭐 해줘도 뭐라 해, 안 해줘도 뭐라 해, 어쩌라는 거야. 약간 이게 약간 영수식 틱틱댐인데 저게 옥순 씨는 너무 재밌어. 저런 식의 틱틱대는 농담, 아니면 뭐 순간적으로 이렇게 순발력 있게 치는 뻔뻔한 농담, 이런 거를 광수님은 못하고 그런 거를 옥순이 좋아할 거라는 생각도 못해. 그러니까 광수는 역시 내 느낌을 믿으면 안 돼, 나는 똥촉이야. 이때 영수가 오거든요. 영호가 영수한테 물어봐요. 영수님 어제 2대1 데이트 할 때 옥수님한테 적극적으로 했죠. 근데 여기서도 조금 말이 꼬였는데, 광수는 영수가 자상해서 옥순 씨가 좋아했다, 그렇게 못 느꼈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영호도 여기서 광수 말을 약간 잘 못 알아듣고, 영수가 아니 내가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광수는 아니 적극적이지 않았다가 아니라 다정하지 않았다고. 광수가 느끼기에 다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지. 영수는 엄청 다정했죠, 실은. 왜냐면 이 사람을 즐겁게 해줬거든.
어떤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거는 그걸로 다정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지. 근데 광수는 이게 친절하고 차분하게 말하지만 그 사람하고 스킨십 하지 마세요라던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순간순간 다 깎아먹어버리는 말들을 좀 많이 했죠. 광수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했대. 영수는 아니 나는 다정한 풀가동이었는데 광수 씨는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문제가 뭐냐면 옥수님이랑 저는 데이트 2번 했잖아요. 휴대를 따면 좋겠지만 확률적으로 100%가 아니니까. 그럼 이제 더 이상 만날 게 없어. 왜냐면 옥순 씨는 광수가 아닌 영수와 데이트를 하겠다고 한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광수는 이제는 나한텐 기회가 없는 게 아닌가. 갑자기 이제 좌절. 이날 영호 얘기로 2연타 맞은 거지. 영자 얘기, 영호 얘기. 여기서 영호가 아유 여기서 만나면 되지. 여기 좀 누우세요. 영호 보면 확실히 좀 모성자가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순종적인 아이자도 좀 강한 것 같긴 한데 아유 힘들지? 쉬어.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 여기서 만나면 되지. 일단 좀 누우세요. 여기서 만약 영숙님이었으면 야 빨리 가서 해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을 텐데. 영숙 씨는 오히려 아버지자가 강한 사람이고 광수는 어떤 뭐 애착으로 구분하기에는 단서가 조금 적은 것 같긴 해요. 잘 모르겠어. 혼란형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모르겠네요. 좀 안정형일 수도 있지. 나가서 뭘 해봐야 되는데 광수가 낙담한 그런 사이. 영호는 영호대로 영수과의 데이트가 궁금하죠. 영수에게. 영수님이 얘기를 좀 해봐요. 근데 영수는 좀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라더라. 영숙이 뭐 그 정도 얘기를 해주고요. 이렇게 영수가 화법이 확실히 다른 게 뭔가 광수가 영식에게 조언을 할 때는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편지를 써 이렇게 하는데 근데 영수의 조언은 뭐 많진 않아. 간략하게 말하면 난 사실 부드럽기만 한 게 아니라 다른 매력도 많다라는 걸 좀 말로든 베스트는 행동으로든 보여줬으면 좋겠고 하면서 이게 약간 좀 넌지시 말하지. 영수의 팁은 이런 것도 조금 차이가 있죠. 광수는 근데 뭐 영숙 얘기 지금 듣고 있을 수가 없단 말이지. 일단 가야 돼. 조급해서 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광수가 하는 일은 편지를 쓰는 거야. 이거 보면서 진짜 종이학 1000마리 같은 느낌이다. 착한 남자가 종이학 1000마리 적고 있을 시간에 속칭 나쁜 남자는 1000번의 통화를 하겠지. 카톡으로 야 뭐하냐 술이나 한잔하자 카톡으로 주고받겠지. 여자의 집 앞에 편의점에서 맥주를 한잔하고 그 집으로 가서 라면을 먹겠지. 1000마리 적고 있을 때. 그래서 편지지를 챙겨 들고요. 그때 이제 영철 씨가 도착을 합니다. 영철, 잘 갔다 왔나? 근데 여기서 이게 확실히 이제 광수 씨의 화법이 조금 남다른 포인트인데, 잘 갔다 왔어? 그러면, 네, 형님도 잘 갔다 오셨어요? 약간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 보통. 잘 갔다 왔나? 그 다음에 광수. 저 옥순한테 편지 쓰고 있어요. 이게, 아니, 너무 자기중심적인 부분이 있어. 잘 갔다 왔어? 아유, 형님 오셨어요? 잘 갔다 오셨어요? 약간 이렇게 한 다음에, 아유, 저 편지 좀 쓰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 바로 그냥 대뜸, 저 옥순한테 편지 쓰고 있어요. 누가 물어봤냐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광수님이 좀 개선을 해야 될 텐데, 광수 씨가 너무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야. 주변이 좀 안 보여. 광수 씨가 영철 씨에게 고민을 털어놓죠. 내가 어제는 영수랑 1대2 데이트 얘기해줬잖아. 근데 이거는 내가 정말 무슨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내 편견이 아니라 영수님이 진짜 좀 이상했거든?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두 사람이 꽁냥된 거라니까? 남녀가 꽁냥될 때 그러는 거예요. 연애를 했어도 꽁냥됨을 몰랐구나. 뭔가 여자가 설렐 때 모습을 처음 봤구나 지금. 눈앞에서 설레는 여자를 처음 직관했어. 아무래도 그렇겠죠. 뭐 엄마가 설레는 모습을 보일 리는 없고 회사에서 그 어르신들이 설레는 모습을 보일 필요는 없을 테니까. 설레는 여자를 처음 봤어 지금. 꽁냥대는 남녀 관계를 처음 봤어 지금. 그게 설레서 꽁냥대는 남녀예요. 툭탁대고 그게 티키타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나는 영수가 이상했는데 근데 옥수님이 어제 데이트에서 영수의 다정함을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광수가 생각하는 다정함은 챙겨주고 막 뭐 이렇게 따뜻한 말해주고 뭐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 다정함이 벌써 좀 잘못 정의돼 있어. 그러니까 말을 나긋하게 하고 미소를 지으면 다정한 줄 아는데 그게 전부도 아니고 일부도 아니야 실은. 그거랑은 상관없는 거야. 미소 짓고 차분한 목소리로 날카로운 얘기를 하면 그건 다정하지 않아요 전혀. 돈 잘 벌면 똑똑한 거 아니고 돈 잘 벌면 미래 대비되는 거 아니고 다른 관점이고 그거는. 근데 이제 영철 씨는 원론적인 얘기를 해요. 말로 흔들리면 안 돼. 또 우리 또 훈장님이니까 또 원론적인 얘기. 말로 흔들리지 마. 광수는 이게 좀 하소연을 하지. 지금 광수님은 어쨌건 본인 얘기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건 알겠는데 영철님 데이트 어땠는지 전혀 관심 없어. 인사조차 안 해. 나 옥수님한테 편지 쓰고 있어요로 시작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줄줄줄 늘어놓고 있어. 지금 광수 씨가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 돼요. 이게 이해는 하는데 이렇게 되면 상대 생각을 듣는 방식으로 따지면 듣기가 참 힘들어져 이렇게 되면. 도대체 어디서 다정함을 느꼈지? 내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옥수님도 여기서 영수가 이상하게 반응하면 여기서 헉 하면서 쳐다보면서
어이없지 않냐고 좀 공감해달라는 표정으로 날 쳐다보고 이랬는데 실제로 말까지 하긴 했는데 둘이서 이제 꽁냥 대면서 이제 광수 씨를 챙겨준 거예요. 실은 물론 챙겨준 것도 옥순 씨가 그런 태도가 이상한 사람이긴 해. 주변 사람들을 다 너무 챙기고 그 상황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싫은 소리 안 하려고 애를 써.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문제가 되는 행동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문제가 생기고 영수의 배려를 부담스럽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광수를 맞춰준 거야. 그 상황에서조차 옥순의 마음을 보지를 못했어. 옥순이 자기에게 맞춰주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라. 근데 옥수는 너무 맞춰주는 게 강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앞뒤가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와서 영수의 다정함을 봐서 슈퍼데이트권을 옥순한테 써야 되겠다고 하는 거냐. 근데 그 얘기는 원래 하긴 했다. 나랑 1대1 했으니까. 근데 어제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다정함을 받대. 내가 너무 충격적인 거야. 너무나 충격. 그러니까 이런 게 광수 씨가 앞으로 깨달아야 되는 많은 인간관계를 하면서 또 진짜 연애다운 연애를 하면서 알게 되겠지. 진짜 설레는 사람은 어떻게 나를 대하는지. 그리고 광수 씨가 가진 부분에 있어서 광수 씨가 좀 넓지 않거든요. 이 28기 순자처럼 장난이 심한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어느 정도도 장난도 치고 뭐 깎아내리는 말도 좀 하고 하는 거를 어느 정도 허용해야 돼. 광수님이 과자 가지고 막 이마에 찍고 뭐 이렇게까지는 좀 그렇고, 그건 뭐 28기 순자님이 고쳤을 거고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좀 내려놓고 봐야 돼. 근데 광수님한테는 그런 말을 못해. 광수님이 예를 들어서 노래를 못했어. 예를 들어서 썸 타는 여자가 광수님 뭘 이런 걸 불러, 키가 높게 아기상이나 불러, 아니면 우리 그냥 100명의 위인 부르자, 응? 키 낮은 거, 이렇게 했을 때 광수님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 자기가 노래를 잘하는 줄 알았거든. 그런 거를 못해. 광수한테 그런 농담 못해. 솔직히 그런 농담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영수가 만약 그렇게 했다가 멋있는 척 하네, 안 멋있어 안 멋있어, 완전 찐 같아요, 찐따 같아요, 그러면 영수는 그래요? 이거 연습했는데 나 양천구 소찬인데? 이렇게 할 거거든. 영수는 그러면서 농담하면서 서로 킥킥대면서 넘어갈 거란 말이야. 근데 광수는 얼굴이 빨개지고 오늘 제가 마이크가 여기 저랑 안 맞아서 그렇고요 하면서 진지한 게 해명할 거란 말이야.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여유를 갖춰야 돼. 그게 광수 씨가 앞으로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사람들을 만날 때 바뀌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아무튼 광수는 이런 걸로 또 충격을 먹고, 근데 그러면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건데? 근데 영철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잖아. 근데 이제 광수는 혼란해요. 이게 왜 저런 사람을 왜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왜 내가 아닌지도 모르겠고, 이게 그냥 알아본다 사람은 어떻게든 장점이 있으니까 끄집어내서 그런 말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정말 크게 느낀 건지. 정말 크게 느꼈어요. 지금 1순위 진작됐어 영수는. 그게 난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영철은 가서 이야기해봐라. 그걸 한번 얘기해봐. 근데 광수는 지금 나 충격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광수는 멘붕 상태에서 편지를 써내려 갑니다. 앞뒤로 꽉 차게 쓴 편지. 그리고 이 편지를 영철한테 읽어줘라고 하고 있어. 이거 참. 여기도 왕자님이셔가지고 물론 뭐 평창에서 혼자서 열심히 잘 읽고 있지만 저거를 누구한테 읽어달라고 그래. 누군가한테 고백하는 혹은 어쨌건 마음을 표현하는 이성에게 보내는 편지를 그걸 읽어달라고 하다니. 오랫동안 같이 만났던 절친도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채점해주세요, 그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채점을 해주길 바래. 매사에 좋은 성적을 받기를 바라고. 그냥 항상 이런 식이야. 칭찬받고 좋은 편지를 받고 인정받고. 영철 씨는 편지를 읽어달라는 말에 난감하죠. 이거 남한테 보내는 이 편지를 뭐 읽어도 되는 거야? 근데 광수는 혹시라도 너무 감성적으로 썼을까봐. 광수 씨는 좀 객관적인 피드백을 받고 싶어서 하는 말인데 저거를 어떻게 읽어주나요? 그래도 쉽게 말하면 그만 알아보고 나랑 잘해보자 하는 건데 대놓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영철 씨는 잠깐 편지 감정평가사 역할을 하고 오케이, 이 정도면 됐다 하니까 거기서 준비를 갑니다. 그렇게 이번 회차의 하이라이트 장면이죠. 옥순 씨랑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마주쳐가지고 바로 이제 옥순과 광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광수는 어제 갔다 와서 어땠어요? 갑자기 어제 갔다 와서 어땠냐고 물어봐. 지금 광수 머릿속은 1대2 데이트가 가득하잖아요. 광수 입장에서는 어제 옥순이 영수에게 어떤 감정이었지? 어제 갔다 와서 어땠어요? 뭔가 좀 이 사람 오늘 데이트 어땠는지, 그리고 어제는 어땠는지, 뭐 이게 나와 어떻게 할 건지 뭔가 지금 차근차근 밟아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어제 갔다 와서 어땠어요? 그냥 바로 그냥 물어봐 버린단 말이지. 그렇다고 또 옥순 씨가 뭔가 사랑대의 의중을 파악해가지고 상대가 혹시라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내가 정말 단도리를 해야 되는 게 있으면 그런 게 하냐? 또 그렇지도 않아. 옥순 씨는 누구에게나 맞춰줌으로써 누구에게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야. 옥순 씨는 배려가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게 너무 자동적으로 되다 보니까 진실을 들려주지 않아. 책임지지 못할 진실들이 생겨버려. 지금 벌써 이렇게 되잖아요. 특히 남녀 관계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게 돼버리지. 옥순 씨는 저는 어제도 말했다시피 되게 좋았어요. 옥순 씨는 이 와중에도 절대 또 싫은 소리 안 해. 영수님과는 이런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좋았고, 또 광수님은 나랑 있을 때 말고 다른 면을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완전 뭐 옥순 정승님이야. 그래서 어제
어땠냐는 말에. 근데 일단 오늘 영호랑 데이트했고 했으면 뭐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오늘 1,000원 데이트여가지고 옥순 씨가 나랑 됐으면 1,000원이어서 좀 아쉽긴 하고 잘 그래도 맛있는 거 먹고 해가지고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정도 이 사람이 오늘 했던 일, 이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가지고 하는 말이 전혀 없어. 어제 나랑 어땠어요? 어제 내가 생각한 게 틀린 거 아니야 혹시? 내가 문제풀이가 틀린 거 같은데? 원래 문제 답이 뭐예요? 근데 옥순 씨는 그 와중에도 공평하게 너도 좋고 너도 좋다. 검은 소도 좋고 흰 소도 좋고. 아유 어느 소가 일을 잘하나? 아유 이 검은 소가 일을 잘합니다. 속삭이듯이. 흰 소 앞에서는 검은 소가 일 잘한다고 말 못해. 그래서 황희정 선생님께서 그걸 보고 저렇구나. 한낱 미물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싫은 소리를 하지 말고 살아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옥순 정승님이 되신 거야. 여기 이번 영철 대원군 옥순 정승 이렇게 다들 한 자리씩 하는군요. 광수가 좋습니까요? 영수가 좋습니까요? 영수에게만 귓속말로 영수가 좋습니다요. 광수에게는 아유 둘 다 잘하지. 둘 다. 그런 게 옥수님이군요. 너도 잘한다. 너도 좋다. 광수 너도 있다. 상철 너도 있다. 나는 너도 좋고. 광수님 나랑 있을 때 말고 다른 면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영수님하고는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고 너도 좋고 너도 좋고 흰소도 일을 잘하고 검은소도 일을 잘하고 정승님이세요. 이게 옥수님의 이런 행동이 장점으로 발휘되는 시점도 있었겠죠. 일단 이 사람에게 싫은 소리 안 하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영수에 대한 얘기를 계속 물어봐요. 아니 영호랑 데이트하고 온 사람이야 지금. 근데 어제 데이트 얘기를 오늘 본인이 다른 정보를 들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물어봐요. 아니 그건 어제 하든가 그 얘기를 할 거면 이미 하루가 지난 상황에서 다른 데이트 다 하고 본인에게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 얘기만 가서 질문을 하는 게 그렇기도 하고 옥순 씨도 진짜 옥순 씨도 대단한 거야. 옥순 씨의 철통 방어. 이 정도면 황희정 성님도 혀를 내두른다. 나도 저렇게는 못하는데 저 정도면 무지개 황소가 있었어도 빨주노초 파남보 있었어도 다 공평하게 해줬겠다. 흰소 검은소 정도가 아니야. 아우 거기에 빨주노초 파남보 흑백 소 중에서 누가 제일 일을 잘하나 막 달려와서 점수를 하나씩 매겨. 그 정도. 옥순 씨도 대단해요. 이런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어떤 소가 일을 잘한다고 끝까지 소들이 모르게 하는, 모든 소를 공평하게 대하는 진정한 농부의 어떤 통찰을 새기고 사셨던 우리 황희정 스님의 가르침을 여기서 볼 수 있군요. 그래서 근데 광수는 계속 물어봐요. 그럼 영수님 밥 먹어봤잖아요. 이번엔 좀 어땠어요? 더 좋아지거나 이런 거 있어요? 어떤 부분에도? 더 좋아지거나 이런 거 있어요? 근데 더 좋아지거나 이런 거 있어요? 라는 말에 옥순 씨는 당연히 마음은 싫진 않죠. 싫다는 표현에 실자가 먼저 나오고 싫진 않죠. 영수는 싫지 않은 정도야? 그러면 나에 대해서는 이게 옥순 씨의 말의 문제인데 광수가 듣기에 영수는 싫지 않고 나는 좋다고 했어. 방금 뭐라고 표현했냐면 광수님은 나랑 했을 때 말고 다른 면을 볼 수 있어서 좋았고, 그러니까 워딩만 따지면 광수님은 좋았고 영수는 싫지 않죠. 이것만 광수 머릿속에서 남는다고 생각해보면 이게 광수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더 좋다는 거 아니야? 아무리 봐도 내가 좋다는 건데 그럼 영수가 왜 그렇게 좋은데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싫진 않죠 이러고 있어. 근데 여기서 옥순 씨가 저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광수를 내 옆에 남겨야지, 광수도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영수에 대해서 좋다고까지는 말하지 않고 그냥 싫지 않다 정도로 표현해야 되겠다, 그렇게 계산을 하고 나오는 말일까? 아니야, 그냥 자동이야. 자동이라 문제야. 옥순이 저게 컨트롤이 안 돼요 지금. 저거를 의식적으로 컨트롤을 하려고 애를 쓰지 않는 이상 저게 컨트롤이 안 돼. 뭔가 이 상황에서 광수가 원하는 대답이 뭔지, 광수가 왜 나를 압박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거를 맞춰주고 있어 절대적으로. 그래서 당연히 마음은 싫지는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광수는 당연히 싫지 않은 정도야? 그러면 그냥 본인을 좋아해주니까 싫지는 않은 정도다 이거지. 당연히. 근데 아까 영호한테는 뭐라고 그랬어? 당연히 말했지. 1순위, 2순위 다 말했어. 막 명확하게 한 것처럼 한단 말이야. 그렇게 영자 앞에서 순자 앞에서 영호 앞에서 명확하게 한 것만큼 지금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당연히 싫지는 않죠. 이 말에 그러면 좋다는 거야, 싫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선택하겠다는 거야? 아니면 마음이 크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 사람이랑 이성적인 호감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나한테 뭔가 이성적 호감을 보였어. 아유 당연히 싫진 않죠. 아우 고마운 일이죠.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옥수님의 워딩만 가지고 옥수님의 생각을 읽어낸다는 거는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맥락을 쫙 따라가야 돼. 그리고 비교도 해봐야 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떤지. 그치? 좋은데 좋다는 대답을 못해. 그걸 못한다는 게 이제 문제지. 근데 이제 광수가 근데 솔직히 어제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부담스러워하지 않았냐라는 말에 옥순 씨는 솔직히 말하면 영수가 부담스럽지 않았죠. 영수가 좋았거든. 그러니까 옥순 씨는 웃겼어요. 웃겼어요라는 말에서도 여기서도 두 사람의 생각이 갈리는데 옥순 씨의 웃겼어요는 웃겨서 좋았어요야. 광수는 부담스러웠는데 그냥 웃긴 사람 정도였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웃겼어요. 그냥 너무 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그러니까.
그래서 좋게 보였구나. 근데 여기서 방금 광수가 뭐라고 질문했어 처음에. 근데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어요? 라는 말에 웃겼어요 라고 말을 하지만 그 다음에 광수가 좋게 보였구나 하면서 약간 차갑게 떠보기 식으로 얘기하니까 옥순 씨가 초반에 살짝 부담스럽기도 해서라고 대답해요. 옥순 씨는 처음에 자기 의사를 살짝 밝혔다가 결국 상대가 원하는 대답을 해줘. 이 패턴이 언제 나왔냐면 광수 씨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내가 좋았죠? 내가 좋죠? 라고 했을 때 옥순 씨가 처음에는 자기 의사대로 아니 하고 두 번 둘러보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끄덕거리면서 광수도 좋죠? 이렇게 말하거든. 끄덕거려 버리거든. 다른 뭔가를 하려다가 결국 상대의 압박에 눌려가지고 상대가 원하는 대답을 그대로 해줘 버리거든.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부담스럽기도 해서라고 하면서 상대가 영수가 부담스러웠죠? 라고 나한테 물었잖아. 내 초반엔 살짝 부담스럽기도 해서 라고 한단 말이지. 이러니까 광수는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게 그렇잖아도 이런 거 이해도가 떨어지는 광수인데 이걸 어떻게 하냐고 광수가. 근데 옥순 씨도 이게 진짜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닌 걸 알겠어요. 이게 너무 자동이야. 본인이 순간적으로 재밌어요, 웃겼어요 하면서 영수에 대한 자기 호감을 표현했다가 광수가 여기서 조금 차갑게 좋게 보였구나 하면서 뭔가 불편해하는 게 느껴지니까 이 사람이 불편해하는 거를 못 견디고 초반에 살짝 부담스럽기도 했죠. 그렇게 돼버리지. 19옥순 같은 경우에는 뭔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단호한 사람이라고 보여지고 싶어 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옥상 커플, 못쏠 옥순. 그래서 초반에는 살짝 부담스럽기도 해서 영수님도 물어봤던 것 같아요. 혹시나 부담스러워? 이러면서. 그러니까 초반에 내가 부담스럽기도 해서면 자기가 말을 해야지. 그러니까 옥수님 말도 진짜 웃긴 게 초반에 살짝 부담스럽기도 해서 영수님도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 말은 영수님도 광수님처럼 느낀 것 같아요잖아요. 본인은 웃겼다고. 이 말을 진짜 디테일하게 보면 옥순 씨는 영수가 그렇게 하는 게 재밌고 웃기고 그래서 좋았어요. 그런데 부담스럽기도 해서 누가? 본인이? 아니잖아. 영수님도 혹시나 부담스러워? 이러면서 영수님도 말했다. 그럼 영수가 그거를 걱정했던 거지 본인이 그래서 부담스럽게 느꼈냐고요. 지금 광수는 본인이 부담스럽지 않았냐고 말을 하는 건데 뭘 영수가 그렇게 물어봤던 걸 얘기해요. 근데 말만 들으면 마치 옥순도 부담스러워했던 거 맞네? 이렇게 느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옥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광수를 속이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광수가 불편해하는 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사람이 불편해하는 거를 절대 못 견디는 거.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진실이 아닌 것이 전달돼 버리는 거.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부담스럽다라고 언급을 했고 광수가 부담스럽기도 했다라는 거를 들은 것을 인지를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광수도 이 대화가 진짜 힘들거든. 그래도 제가 더 다정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더 다정하지 않아요는 말도 광수 씨의 모든 말이 좀 이런데 답이 정해져 있어. 그래도 제가 더 다정하지 않아요? 라는 묻고 말하면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진짜 나도 저선 상황에서는 나도 완전 반골 정신으로 똘똘 뭉친 인간인데 누가 그래도 제가 더 다정하지 않으면 그쵸 라고 할 수밖에 없어. 무슨 소리예요? 뭐 까는 소리 하고 있어. 뭐 네가 뭘 다정해?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아. 그리고 특히나 이제 상대가 광수같이 조금 이렇게 좀 뭐랄까 이런 뭔가 반대 의견을 잘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이면 네네 그럼요 라고 솔직히 저런 질문은 근데 또 상대가 심지어 옥순이다. 야, 어떻게 또 옥순과 광수가 만났나 싶기도 해.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더 다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죠. 광수님은 모태 다정함이라서 진짜 결이 달라요. 영수님은 못 따라가요. 이것조차도 맞장구를 다 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옥수님은 그래서 영수가 좋아요? 내가 좋아요? 이 말은 대답을 못해.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래서 그때는 불편해서 네 이러는데 여기서는 다정함 광수가 다정하죠 하고 이런 거는 신나게 대답해. 그거는 자기의 선택으로 연결되지 않으니까. 광수님은 모태 다정이죠? 못 따라가죠? 그냥 그 상황에서 맞춰줘 버려. 이러니까 광수는 분명히 그걸 듣고 왔거든. 옥수는 영수의 다정함을 봤다. 옥수는 다정한 사람이 이상형이다. 이거를 1차원적으로 생각하고 그럼 내가 이상형이네. 근데 왜 영수를 봐? 내가 모태 다정함이라면서 영수 못 따라간다면서 영수가 나한테 못 따라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내가 다정하지 못 따라오지? 그러면 옥순 네 맘의 사랑도 내가 커야지 나를 못 따라와야지. 근데 그건 1차원적이죠. 맞아. 광수 씨가 상대가 옥순이 아니었다면 좀 답답한 사람 정도로 끝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상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캐릭터로 남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광수님은 다정해서 못 따라가요. 뭔가 본인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맞춰줌에 대해서는 신나게 얘기하죠. 옥순 씨는 좋은 사람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해. 그리고 이 다정함에 대해서도 지금 정의가 다 달라. 광수의 다정함, 나의 모태 다정함. 광수의 다정함은 본인의 자부심이기도 해. 엄마도 인정한 나의 다정함. 그리고 옥순이 남자를 선택하는 조건, 다정함. 나는 다정함. 그럼 옥순은 나를 선택할 거라는 확신. 다른 부분에서도 광수는 부족함이 없어. 키도 크고 잘생겼고 돈도 많고 직업도 좋고 거기다가 나는 다정하기까지 해. 옥순의 이상형은 다정함이래. 근데 왜? 내가 아니야? 문제풀이 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고 있어. 아무리 문제를 풀어도 내가 점수가 1등인데 왜 제가 1등이야? 이해가 안 돼.
분명히 이 문제 평가 기준이 다정함이라고 했는데 제가 다정함이 높다면서요. 근데 왜 내가 1등이 아니에요? 1차원적인 방법. 문제풀이. 아직도 수능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 그래서 옥순 씨는 여기서도 맞장구야.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거는 무조건 맞장구 쳐버려. 다정함이 정이 많다는 뜻이 맞긴 하죠. 광수는 모태 다정함이라고 말하니까 이제 약간 걸리는 부분이 있어. 자기가 조금 며칠 다정하지 않게 했던 것 같거든. 느꼈겠지만 남들처럼 자주 안 왔거든요. 옥순 씨도 상대말 되게 잘 못 듣거든. 아 그래서 하면서 뭔가 자꾸 단정지어서 자꾸 말을 끊어. 그러니까 옥순 씨가 생각이 많아서, 그래서 광수가 생각이 많아서가 아니라 나는 생각 확고한데 계속 이렇게 불러내서 재촉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옥순 씨가 저를 내버려 주신 거예요? 계속 이렇게 말을 끊어 옥순 씨가. 그러니까 지금 여러모로 좀 난감한 말이 나올까봐 두려우니까 그런 거겠지. 그래서 광수는 쉬고 싶을 수도 있고 놀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좋아요 좋아요 하면 힘들잖아요. 광수는 내가 여기 와서 다정하게 행동하지 않았던 건 그것조차도 실은 다정한 마음에서 그런 거다 라는 걸 다시 한번 이제 어필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옥순 씨는 광수가 생각이 많길 바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자꾸 이제 그렇게 끼어들지. 옥순 씨는 광수가 어떤 막 고백을 한다거나 나한테 데이트권 써주세요 이런 말을 한다거나 이런 말이 나올까봐 지금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끊고 생각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막 자꾸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광수에게서 걱정되는 말이 나올까봐 무섭거든. 옥수는 그렇구나 하고 이제 끄덕이고. 그러면서 광수는 제가 혹시 자주 안 온 게 별로 안 좋았나요? 근데 제가 자주 안 온 게 별로 안 좋았나요? 이런 것도 만약 대화를 조금 더 잘하고 이런 거면 혹시 제가 조금 덜 온 거에 대해서 좀 서운했냐 하면서 그 얘기를 뒤에 이유를 얘기할 텐데, 광수는 이미 자기가 왜 안 왔는지 이유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상대 생각을 물어봐. 이미 이유와 입장을 다 드러내고 그런데 너는 어떠세요? 라고 하거든. 내가 이렇게 와서 재촉하는 것보다 네가 힘드니까 내가 이렇게 한 거야. 혹시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이거든. 광수는 항상 뭔가 답을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너는 이게 싫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내가 이렇게 쉬고 싶을 때 그럴 때 좋아요 좋아요는 힘들잖아. 그래서 재촉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좋잖아. 그래서 내가 남들처럼 자주 아는 거거든. 근데 혹시 너 그게 안 좋았어? 너 그거 싫어? 이런 식이야. 이런 게 광수 씨가 보이는 잘못된 대화 패턴이죠. 그러니까 이 옥수는 정말 이게 진짜 완전 옥순스러운 대답이다. 반반? 소장님 오늘 저녁에 방송 하실 계획 있으세요? 반반? 소장님 다음에 환승연애 분석하실 거예요? 반반? 자주 써먹어야지. 좋은 거 배웠고요. 야, 사람 빡치게 하는데 이것만 한 게 없겠는걸? 그래서 여기서 어쨌건 옥순 입장에서는 이제 반반이라고 하는 거는 퇴로를 그래도 확보하는 면이긴 하지. 네가 그렇게 안 와서 난 좀 서운했어. 너 때문에 네가 덜 와서 나는 영수한테 가는 거야 라는 거로 저거를 좀 퇴로 확보 개념이 좀 있죠. 영수님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니까 광수님이 마음을 접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광수를 탓해버릴 수 있는, 광수가 자책하게 될 수도 있는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남녀 관계에서 이 사람이 다른 이성이 생겼어. 이건 성별을 바꿔도 마찬가지야. 제가 항상 그 사람이 말하는 이별 사유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런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누군가와 썸을 타다가 내가 일이 바빠서 한 연락이 조금 뜸해졌다가 연락을 했는데 왜 연락 안 했어? 나 이제 잠수 이별 당한 줄 알고 나 다음 주에 결혼해. 예를 들면 이렇게 됐어. 그럼 내 탓인가? 내 탓을 하게 되지. 네가 잠수 이별을 연락도 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마음이 식었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 내가 마음이 식은 너한테 내가 연락하고 하는 게 너무 스토커 같고 너한테 피해를 줄까봐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렇게 이별을 당하고 내가 너무 슬퍼서 어쩔 수가 없더라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너랑 다시 만나기 좀 힘들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아니야 내가 바빠서 그랬어. 그래 하지만 뭐 이미 늦었어. 이렇게 하면 내 탓 같거든. 근데 그게 실제 이유가 아닐 수가 있어. 실제 이유는 다른 데 있을 수가 있어요. 실제 이유를 사람들은 솔직히 말을 안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여기서도 만약 이렇게 되면서 영수랑 됐다. 이게 만약 테이프 깎아가 안 되는 상황이면 광수 씨는 자책하게 돼. 내가 이때 이렇게 소홀한 바람에 옥순 씨가 오해를 했구나. 그게 아니었으면 옥순의 마음을 얻었을 텐데 내가 1순위였는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냥 다른 이유가 있었고 정해진 결과였어요. 광수 씨가 잘했다고 해도 쉽지 않았어. 그래서 광수는 여기서 살짝 충격을 먹고 그랬었구나. 내가 마음이 접었을 거라고 생각했구나. 근데 여기서 충격을 먹고 광수가 아니에요 라고 해명을 하거나 뭔가 그런 식으로 보통 말을 해야 되잖아요. 보통 사람의 화법은 광수님이 마음을 접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랑 뭐라고 할 것 같아?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당신이 마음을 접었을 수도 있잖아요. 나 그래서 좀 반반이었어요 마음이. 그렇게 생각했구나.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나는 깜냥에 배려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오해를 했다니까 너무 충격인데요? 그렇지 않고 하면서 뭔가 자기 마음을 얘기하거나 그렇게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광수가 하는 말이 뭔 줄 알아? 어제 데이트 제가 더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맥락이 광수 입장에서는 어제 내가 데이트를 잘해서 1순위여서 오늘 조금 여유를 가진 거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맥락이 이상해. 광수 씨는 이것조차 승부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웃고 있지만 누구보다 치열하고 목표지향적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럴 때 죄송드립니다를 이때 해야지. 지금 갑자기 어제 시험에서 본인이 더 잘 쳐가지고 오늘 실습 좀 빠져도 된다고 생각했어라는 거야? 어제 모의고사 제가 그냥 1등이어가지고 오늘 실습을 조금 늦게 제출했다고? 어제 제가 더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옥수님은 뭐 이런 식으로 뭐 대충 애매하게 반응해. 그러니까 이제 광수는 갑자기 어제 자기가 잘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옥순 씨가 광수가 마음을 접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해서 광수는 어제 그렇게 느꼈다라는 얘기를 갑자기 하거든. 그러면서 자기가 당신의 이상형이 아니었냐라는 얘기식으로 흘러가요. 이게 너무 자기중심적인 사고야. 그래서 광수가 우리 말했을 때 내내 한 거 있잖아요. 아니 근데 어제 데이트고 어제 데이트 긴 시간 동안에 저렇게 탁 말하면 그걸 어떻게 앞뒤 맥락을 좀 얘기하고 해야지. 그래서 어제 이제 1대2 데이트에서 영수가 옥수님은 이런 남자 절대 못 만난다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서 옥수님이 예의 없는 거 하면서 뭐 예의 없는 거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거든요. 뭐 어디 가서도 예의 없고 이런 거 예의 없고 이런 거 싫다. 근데 이제 영수가 예 그렇군요. 예 약간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옥수님이 뭐 그렇게 예의 없는 사람 제가 이성적으로 느끼지도 않다. 하니까 영수님이 뭐 이렇게 뭐 물 따르고 이러면서 뭐 네네 이렇게 하면서 좀 단순하게 리액션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옥수님이 거기서 이렇게 좀 빵 터지면서 광수님하고 이렇게 눈이 마주쳐요. 빵 터지면서. 광수님도 나랑 같은 거 느낀 거 맞죠? 그러면서 광수가 거기서 평가질을 해. 근데 이건 제가 봤을 때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약간 그렇긴 했어. 너무 내내 그런 느낌이었어. 근데 옥순 씨는 영수가 그러는 게 재밌기도 하고 그런 거를 나한테 리액션을 더 해주길 바라는 기대감이에요. 근데 광수 눈에는 안 보이죠. 이게 영수의 어떤 건조한 이런 표현들. 그래서 영수가 제가 건성으로 대답했다고요? 이제 옥수는 막 광수 보면서 이 영수 건성이죠 약간. 알겠고요. 그런 느낌 나죠? 광수는 얘는 건성이라고 파악됐네. 옥수는 역시 나랑 마음이 통하고 영수는 이상하네. 그렇게 1차원적으로 해석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옥수님은 저렇게 건성으로 대답하는 거 왜 저런 걸 겪어도 그렇지? 옥수님은 어떤 걸 보는 사람이지? 영수가 왜 재밌는지 뭐가 재밌는지 옥순 씨가 뭘 보는지 일단 이 사람이 미래에 진취적이고 그리고 그런 똑똑한 것을 그냥 돈 버는 걸로 1차원적으로만 연결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 광수 눈에는 그런 매력이 전혀 보일 수가 없지. 그래서 옥수님은 어떤 걸 보는 사람이지? 이게 저도 헷갈리기 시작해가지고 영자도 말해줬고 아까 영호도 얘기를 해줬는데 그거를 광수님은 다 1차원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안 보이죠. 영자가 말한 똑똑한 거를 그냥 돈 버는 걸로 연결해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 연결이 안 돼. 광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옥순 씨 입장에서는 어제 그래서 영수가 좋았는데 근데 광수는 어제 그런 걸 겪고도 어떻게 영수랑 데이트할 생각을 해요? 어제 그런 걸 겪었다는 게 아니고 어제 그런 걸 겪는 거 자체가 둘이 꽁냥댐이었는데 광수가 근데 왜냐면 옥수님이 저한테 얘기했던 다정함이라든지 예의가 바른다든지 어른한테 잘한다든지 그런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제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옥순 씨가 한 말만 따지면 광수 말이 맞아. 그 안에 이면의 거를 광수님이 못 보는 건데 예의 바르고 어른한테 예의 바르지. 그 평창 사람들에게 가장 예의 바른 광수 선생님인데 어른한테 잘하지. 어른의 고통을 그냥 하루에 몇십 명인지 몇백 명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막 딱 보살펴 드릴 텐데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 가장 다정하지 세상에서. 근데 옥수님의 이상형은 어른한테 뭐 예의 바르다 그리고 자상하다. 그게 끌림의 포인트는 아니에요. 예의 바르지 않은 사람을 못 견딘다는 거지 예의 바르니까 사랑한다는 아니야. 더 예의 바르니까 더 사랑한다? 당연히 아니지. 예의 바르지 않은 사람을 안 만난다고 해서 더 예의 바른 사람을 만나나? 아니죠. 그런 거랑은 다른 거야. 그것이 결격사유라고 해서 그것이 더 클수록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옥순 씨는 그리고 그 다정함이라는 것도 영수가 다정해서 좋은 게 아니야. 재밌어서 좋은데 다정함까지 보여주니까 더 재밌고 더 좋은 거지. 광수 씨는 그런 거를 이제 전혀 모르죠. 물론 광수 씨는 만약 상대가 옥순이 아니었다면 충분히 어필이 될 수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상대가 또 옥순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지. 광수는 자기가 이제 이상형에 부합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완전히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옥순 씨에게 어떻게 보면 광수 씨는 진짜 이런 질문조차도 너무 문제풀이식이야. 아까 문제가 분명히 자상함과 예의라면서요. 그 두 가지 다 내가 높은 점수인데 왜 제가 1등이 아니에요? 근데 옥순 씨는 제가 어쨌든 그 이성을 볼 때 자상함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 하나만 보는 건 아니니까 미안한데 이번에 평가 요소에는 자상함과 예의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다른 요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실은 그거를 결국 지 맘이지 뭐. 이성을 볼 때 자상함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하나만 보는 건 아니니까. 광수는 자상함이라며 나잖아. 옥순 씨는 영수가 자상하길 바랬던 거고 영수에게 광수처럼 좀 자상해라고 한다고 해서 광수 만날래? 광수가 더 좋아? 그건 아니야. 내가 찐따로서 잘생긴 친구와 이 친구를 좋아하는 여자랑 이렇게 셋이서 사친이야. 다 친구야. 근데 그 여사친이 나랑은 좀 불편해. 나는 맨날 노래방에서 고해 부르고 이래. 그래서 얘랑 이렇게 셋이 밥을 먹는데 철웅이 너는 참 밥도 잘 먹고 정말 넌 참 친절해 라고 했고 얘한테는 야 너도 철웅이처럼 친절해 봐라 나한테 그랬어.
나는 속으로 역시 쟤는 나를 좋아하는 거야. 하지만 얘네들은 야 내가 너한테 왜 친절하냐? 하면서 그 여자한테 흥식품 하면서 막 둘이 유치하게 놀고 있어. 알고 보면 얘네들이 썸인 거야. 나는 거기서 불청객이고. 그런 일들이 있죠. 우리 어릴 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28 광수와 정인님과 소장님 셋이 노래방 가는 상상. 정희님이 나한테 화이팅! 아유 노래 잘하시네요 하면서 막 광수한테 아유 저렇게 좀 랩도 좀 해보고 해. 뭐 음악 한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못해. 뭐 그런 거 있잖아. 거기서 막 나를 역시 나를 더 칭찬하는 걸 보니까 나한테 호감이 있구만. 그러면 나는 거기서 아무 때고 네게 전화해 막 그런 거 하는 거지 막. 간접 고백해 노래로. 광수님이 또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영수님은 개인 대화를 야금야금 많이 했잖아요. 대화에서 파악되는 게 있잖아요. 꼭 나가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광수는 데이트 나랑 하면 안 돼요? 영수랑 나가면 안 돼요? 어차피 알잖아요. 영수 저렇게 이상한데 왜 자꾸 만나려고요? 그냥 나랑 데이트하면 안 돼요? 야, 옥순 씨가 여기서 그래도 영수랑 데이트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1대1로 나가서 알아보는 거랑은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광수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집요하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어차피 내가 1순위일 텐데 지금 굳이 영수를 더 알아볼 필요가 있냐. 나한테 데이트를 더 쏟아야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인데 옥순 씨의 1순위는 진작에 영수야. 그리고 영수로 거의 답을 내린 지가 한참이에요. 근데 이 사람과 진짜 나가서 만나느냐 아니냐를 밖에 나가서 데이트 1대1 해보면서 판단해보겠다지 광수가 더 좋은데 영수 한번 만나보고 소거하겠다 뜻은 절대 아니야. 그래서 광수는 쉬대 못 따면 알아보지 못하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옥수는 아니 그럼 어쩔 수 없이 여기 안에서라도 영수님이랑 진짜 밖에서 데이트하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1시간 정도라도 깊은 대화를 해야겠죠. 그러면 광수는 뭐 예를 들어서 저랑 데이트 나가서 또 재밌으니까 영수님은 그만 알아봐야지? 이런 건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답을 주세요. 저랑 나갈 거예요? 아니에요? 저랑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기서 없다고 하면 없는 거고 있다고 하면 있는 건가?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옥순 씨는 영수랑 데이트하는 거 이거 하나에 한해서는 정말 끝까지 사수를 하네요. 이러니까 영수님이 그렇게 좋아요? 라는 말이 나오는 거지. 아니 근데 영수가 그렇게 좋으면 좀 광수에게도 어느 정도 선을 그어주면 좋았을 텐데 영수님하고 데이트해봐야지 제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계속 어제 오늘까지 말씀을 드린 상황이기 때문에 말을 드린 게 있으니까 여기서 1시간이라도 대화를 해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영수랑 데이트를 꼭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와중에서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내가 계속 말을 해왔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고 1시간이라도 대화를 해볼 수 있고 그러면서 마치 1시간만 대화를 해도 되는 어쨌건 영수하고는 확인을 해야 된다는 정도로만 얘기를 계속 표현을 하고 있죠. 나랑 했던 말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말을 지켜야 되니까 그렇게 영수와 1대1 시간을 꼭 갖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영수하고 그렇게 데이트를 계속 하겠다니까 영수님이 그렇게 좋아요? 광수는 뭐 반 농담이라고 생각하고 저 말을 했겠지만 광수 씨는 농담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농담을 평소에 여유 있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농담을 본인이 들었을 때 입장을 바꾼 농담으로 본인이 그런 농담을 들으면 본인은 기분이 상할 거란 말이에요. 여유가 없다 보니까. 옥순 씨는 좋은 게 아니고 안 알아봤으니까. 여기서 또 좋은 게 아니고 여기서 광수 씨가 웃으면서 말하지만 상당히 공격적인 질문이잖아요. 아니 영수가 그렇게 좋아? 그렇게 좋은 거 아니잖아. 나랑 데이트해 이 뜻이잖아. 그렇게 좋은 거 아니잖아. 좋은 거 아니라며. 그러니까 나가지 마. 자꾸 그렇게 꼭 뭔가를 해야겠어? 휴대권 아니면 나랑 데이트할 시간 앞으로 없는데 영수가 그렇게 좋아? 아니잖아. 나랑 해. 이 말이거든. 근데 옥수님은 이 와중에도 어쨌건 광수씨가 그렇게 좀 공격적인 질문이 나오니까 옥수님은 아 좋은 게 아니고 좋은 게 아니고래. 좋은 게 아니고 안 알아봤으니까 그냥 알아보려고 하는 거다라고 잠깐 단호할 뻔했어. 잠깐 영수랑은 꼭 해야 된다는 식으로 단호할 뻔했다가 또 좋은 게 아니고라고 그래. 그래서 옥순 씨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 주장보다 상대에게 거슬리지 않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안 돼. 그러니까 뭔가 선택에 관련된 대화는 이 사람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뭐 일적인 거나 이런 거는 괜찮겠지. 안 알아봤으니까. 결국 영수와의 데이트는 좋아서 하는 거 아니고 안 알아봤으니까 그냥 알아본다라고 그걸 5일차에 하겠다고. 광수 입장에서는 이제 미치는 거야. 아니 5일차에 다른 사람 알아보겠다고?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썸에서 사귀는 단계로 넘어가는 관계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대화가 끝이 나고요. 광수님은 주섬주섬 편지를 건네줍니다. 1,000원으로 밥도 못 먹었는데 언제 샀어요? 감사합니다. 광수 씨는 이 대화가 끝나고 인터뷰를 하는데 나 혼자만의 착각 속에서 살고 있었네? 내가 혼자 너무 착각했었네? 그래서 마음이 순식간에 조급해지기 시작해버렸고 근데 조급하면 항상 일을 망치게 되는데 옥순을 취조하듯 대화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본인도 그래도 반성을 하네요. 자기가 이제 취조하듯 했다. 근데 옥순 입장에서는 저한테 취조당할 사이는 아니니까 약간 표정이 굳는다고 느꼈습니다. 옥순 씨가 표정이 굳는다고 느껴질 정도면 많이 표정이 굳은 거죠. 편지 내용은 이 안에서 당신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사이가 되고 싶은데 이대로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 같아서 내 마음을 알아달라. 빠르게 결정을 해달라. 그런 얘기가 담겨 있었죠. 편지에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이로 나가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선 슈퍼데이터권도 딸 거고 어떻게든 옥순이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힘낼게요. 조금만 더 저에 대한 생각을 해주세요. 부탁이에요. 옥순님에게 다정하고 재밌고 차분한 사람이 될 거예요.
편지로 마음을 전했는데 문제는 이걸로는 역전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 됐죠. 영수의 자상함은 뭐 오래가지 않을 텐데 재미나 그런 부분들로 옮겨가겠죠. 생각보다 깊은 편지. 이러면서 이제 옥순 씨가 머리가 이제 아파 혼자 누우면서 생각이 좀 깊어지거든요. 그렇게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